우리 교장 선생님 너무 친화력이 있으셔서 저는 학교 이렇게 갈 때마다 우리 학부모장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인사하자 그럼 제가 막 도망다니거든요. 참하시지 않고 우리 교장 선생님 너무 이렇게 제가 거절할 수 없도록 저를 납치했어요. 그 감사하게도 그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작년에도 와서 이제 그 초등 시절에 우리 아이들을 그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때 어머니들이 이제 들으시고 좋게 평가하셨는지 원래 또 학부모들 선생님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주제는 두 번째 주제죠. 그 원래 교육청에서 정한 이제 그 자기주도 학습 영역의 큰 주제가 공부에 참맛을 아는 아이로 키우려는 이런 주제예요. 근데 범위가 너무 넓죠. 공부에 참맛을 안다는 게. 그래서 다시 이제 네 가지 작은 주제를 두고 있거든요. 그 작은 주제 가운데 세 번째 주제가 사교육 없이 자녀 성장을 돕는 학부모 이런 주제인데, 그러면 이제 사교육이라는 게 너무 범위가 넓고 그래서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한된 시간에 이제 어머니들 사교육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영어와 수학이죠. 다른 건 그렇게 뭐 고통스럽지 않은데 수학은 뚜껑이 자주 열려서 고통스럽고 영어는 돈이 많이 들어서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어머니들과 주어진 시간 동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소개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우리 아이가 남명초등학교 출신이고요. 대명고동 쪽 지금 카페 골목이죠. 저 가면 옛날에 딸의 꿈이라는, 요즘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딸의 꿈이라는 그 뭐더라? 피자집? 네, 바로 그 앞집에 살았어요. 저 내려가는 골목 소방도로 쪽. 그리고 진짜로 그때 우리 애 학교 다닐 때 남명하고 남덕하고 애들끼리 축구 시합을 한다 해가지고 제가 심판 보러 여기 갔잖아요. 저는 축구 광이거든요. 지금도 축구하는데. 그래서 오는 게 이제 전혀 낯설지 않고 익숙하고 또 여기 전라도 밥상인가?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식당이에요. 없어졌어요? 아, 맛이 없어요? 그 이후에 좀 주인이 바뀌었나 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동네 후배 엄마들 만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저는 교육 관련 전공을 했다거나 교직에 오래 있었다거나 이런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상하게 어쩌다 보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올해만 해도 70여 개 학교에 가서 이렇게 연수를 하거든요. 가장 많이 돌려다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아이가 4살쯤, 지금 우리 아이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우리 아들 28살. 근데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애가 4살 무렵에 갑자기 저한테서 불같이 어떤 마음이 일어난 거야. 이 아이를 내가 한번 원 없이 공부를 시켜보고 싶다. 엄마들은 보통 애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관계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막, 그래? 젖 먹이고 이럴 때도 막 밤잠 못 자가면서 애를 키우잖아요. 근데 아빠들은 좀 늦거든요, 관계 생기는 게. 저도 우리 아이 가톨릭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는 날 축가를 갔어요. 병원에 대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욕먹고 사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제 관계가 생긴 게 서너 살 돼서, 애가 좀 꼬물꼬물거리고 사고도 치고 쏟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그 4살쯤 됐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아이는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겪지 않고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불현듯이 들었어요. 지금 지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아버지 이제 폐병 환자였는데 그 시립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 폐병 약이, 폐결핵 약이 이제 내성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차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강제 퇴원당해가지고 희망 없이 하루하루 살았어요. 맨날 피 토하고 이제 요강에 피 받아서 버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이제 자기 희망이 없으니까 아들들에게 희망을 거는 거야. 특히 우리 형, 그때 우리 형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제가 1학년, 동생이 6살인데 3학년인데 아버지가 저녁마다 형을 이제 스파르타시죠. 열심히 공부시킨 거야. 왜? 자기 희망이 없으니까. 그리고 엄마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공장 노동자로 평생을 쓰는 공장 노동자로 일했어요. 제가 1학년 어느 봄날이었는데
그날도 엄마는 야간에 일하러 갔어요. 밤 2교대에. 그리고 아버지는 형을 빡세게 공부시키고 내 식구가 비상동 다카셰방에서 잠들었어요. 근데 다음날 새벽에 형이 막 울면서 우리 깨운 거예요. 막 울면서 일나라 하면서 아빠 죽었다. 그리고 우리 문도 모르고 눈 떠보니까 진짜 아빠가 그 아빠 주무시던 요 위에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그 장면이 눈에 선해요. 50년 지났는데 입 앞에 이렇게 거품이 나와 있고 그 24시기는 하지만 들이쉴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셨거든요. 제 인생의 가장 큰 트라우마이기도 하고 그 이후로 그 사건 때문에 저는 아버지의 부재 때문에 우리 사모님 이제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형편이 점점 어려져서 이제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엄마가 삼형제를 다 케어할 수 없어서 우리 친척집에 하나씩 가가지고 각각 다른 친척집에 그 저는 초등학교를 6군데 다녔어요. 왜냐면 한 친척집에 오래 있을 수 없거든. 눈치 보이고 부담 드리고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고 이러느라고. 그리고 우리 사모님 아무도 중학교를 못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과정을 공장 다니면서 검정고시 했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자기주도 학습 전문가죠. 이론이 아니라 제가 진짜 맨땅에 헤딩하면서. 그리고 또 대학에 들어가서는 공교롭게도 제가 80년대 대학 생활을 했는데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대통령 지멋대로하고 이러는 시대였어요. 그 대학 들어가니까 전부 청년들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80년대 학생들 전부 데모했잖아요. 저는 특히 전공이 정치외교학이에요. 데모를 전공을 했죠. 실제로 저는 30대 초중반까지 맨날 수술 받고 막 도망다니고 국가보안법 위반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대학 가서도 사법시험을 한다든지 뭐 취직 준비를 한다든지 하는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또 그 나이가 들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4살이 된 거라. 근데 갑자기 그때 그 제가 쭉 지나온 제 인생의 아쉬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길목길목마다 나를 도와줄, 이끌어줄 아버지의 부재. 요즘 말로 하면 멘토의 부재. 학교를 안 다니니까 담임선생님 뭐 이런 분도 없죠. 형은 3살 또래밖에 안 나서 저를 도와줄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맨땅에 헤딩하면서 닥친 대로 막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아이에게는 내가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 이 아이는 내가 겪었던 아쉬움 없이 한번 원 없이 공부를 시켜보고 싶다. 저는 늘,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 제가 젊을 때, 제 인생이 아쉬울 때마다 내게 한 번만 공부할 기회가 제대로 주어졌더라면 뭐 이런 늘 아쉬움이 있었어요. 내게 아버지가 있었더라면 이런 아쉬움. 그것 때문에 그런지 이제 4살 때 갑자기 제가 우리 와이프가 뭐 돌마에도 이상한 거 구해가 다나샷방에서 벽에 붙여놓고 애 보고 따라하고 막 그거 보니까 뭐가 서글프고요. 저건 아닌데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용기를 내서 우리 와이프한테 여보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는 당신이 하고 공부는 내가 한번 시켜볼게. 제가 4살 때 뺏었잖아요. 그래가지고 4살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했어요. 작년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에 취직했는데 작년에 그래서 제가 그 경험 중에서 우리 아이가 책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왔는지 이제 이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공부에 아쉬움이 너무 컸어요. 이걸 좀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공부에 한 맺혔다 이렇게 말해요. 한 맺혔다면 제가 듣는 제가 기분 나쁘고 아쉬움이 너무 커서 내 아이는 이 아쉬움을 겪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부모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어머니들도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 아쉬움이 있죠. 그런 아쉬움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젊은 엄마들 보면 전부 피아노 보내더라고. 자기들 어릴 때 피아노 배우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잖아. 그리고 피아노 국민 공통 교육 과목처럼 나. 피아노 태권도는 뭐 대한민국에 나오는 거야.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는 학원을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어요. 대학 갈 때까지. 지금은 이제 도서관이 잘 돼 있고 좋은 어린이책이 많이 들어오고 공공도서관도 막 생기고 이래서 도서관을 잘 활용하시면 되죠. 저는 어릴 때 이제 도서관이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어린이 전문 서점, 요즘 말로 전집 할인 매장 말고 옛날에 어린이 전문 서점이 있었어요. 거기를 제가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우리 12년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좋은 어린이책을 구입해서 늘 읽어주고 이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언어 능력이 탄탄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초 위에서 이제 영어 공부, 수학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작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아빠나 엄마 아이들 아이디를 가지고 그 등록하면요 일주일에 책을 수십 권씩 빌릴 수 있어요. 학교 도서관뿐만 아니라 공동도서관 가면 되죠. 제가 옛날에 남부도서관 다닐 때는요 남부도서관 어린이들 납치가 없었어요. 책도 막 형편없었고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좋은 어린이책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죠. 그래서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다니셨으면 좋겠다. 영어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아이 어릴 때 5살쯤 됐을 때 이제 책을 읽으면서 자라니까 뭐가 자라고 막 보이지 않는 어떤 능력이 자라요. 생각하는 힘, 그리고 독해 능력, 어휘력, 집중력 이런 게 자라더라고. 근데 영어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영어는 어떻게 하면 한 10년 후에 우리 아이가 한 중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하루는 제가 동네 미장원에 갔는데 그 미장원이 지금 정확하게 어딘지는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미장원에 가서 제가 머리를 깎는 순서를 대기하고 있었어요. 원장님이 한 분이 경영하는 1인 미용실. 제가 순서를 기다린다고 탁자에 놓인 이제 왜 미장원에 가면 잡지 있잖아요. 대기하면서 잡지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무심코 들었어요.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앙팡이라는 잡지가. 앙팡이라고 알아요? 네. 애기들 키울 때 보면 베스트 베이비와 쌍둥이 앙팡이라는 잡지를 손에 들었는데 그 뒤쪽에 가니까 우리 아이 영어 학원 잘 모르는 법 하면서 4쪽짜리 기사가 떴어. 그거 보자마자 제가 갑자기 있잖아요. 주인 아줌마 심지어 위치가 어디지? 하면서 살렸잖아요. 그리고 주인 아줌마 화장실 가는 사이에 딱 째가지고 제가 도망갔어요. 그리고 다시는 내가 그 무용실 못 가니까. 그래서 그거 읽어보니까 아이가 어리니까 영어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시설이 일단 아이 친화적이라. 요즘은 상식이죠. 이거 변기도 어린이용이라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가 안전하게 이렇게 다닐 수 있어야 되고 또 통학 거리가 짧아야 되고 뭐 이런 몇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 그걸 저는 막 밑줄 쳐가면서 막 공부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아이를 데리고 5살짜리 우리 아이를 데리고 대구 시내 그때 막 영어 전문학원 생길 때예요. ECC가 막 처음 생겼어. 전국 프랜차이즈 최초 영어 전문학원 ECC거든요. 그래서 제가 4군데 대구에서 유명한 그때 영어 전문학원을 4군데를 직접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제일 먼저 간 데가 성서에 가면 푸른방송이라고 있는데 푸른방송 1층에 가면 키즈클럽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니까 막 시설이요. 카페 쫙 깔려있고요. 한 교실에 뭐 8명에서 10명의 아이들이 원어민하고 노는 거라. 어떤 교실에 가니까 볼풀이 막 볼풀 알죠? 볼풀이 칵 하고 거기서 막 볼풀 놀이 하면서 원어민들하고 막 대화하고 막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들은 우아하게 로비에서 모니터로 CCTV로 아이가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를 구경할 수 있어. 우와, 정말 보내고 싶대요. 근데 문제는 가격. 가격과 남부 대명동의 성서에서 차가 안 오는 거야. 차 왔어도 큰일 날 뻔했어. 비싸서. 그래서 여기는 안 되겠다 하면서 그 다음에 저기 범물동 갔어. 그때 뭐 지산 범물이 막 뜰 때 범물동에 유명한 영어학원에 하나 있어요. 매직월드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칠곡에 가면 교육청 영어 뭐죠? 영어 캠프. 네. 영어 캠프 보내보면 거기 매직월드라고 하니까 한 교실에는 약부, 한 교실은 공항.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 부스마다 외국인이 원어민이 들어앉아가지고 애들하고 대화하고 이런 거. 와, 거기도 보내고 싶대요. 근데 거기도 역시 비싸고 차 안 오고. 그래서 비싸고 차 안 오면 안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이번엔 가까운데 ECC 봉덕점. 그때 ECC가 막 처음 생길 때인데 ECC 봉덕지로 갔어. 근데 가보니까 왠지 앞 두 군데에 비해서 너무 없어 보여. 그때 ECC가 15만원 했거든요. 요즘은 뭐 한 25만원, 30만원 하겠지. 근데 돈에 비해서 이 엄마들 말로 가성비라고 하죠. 가성비가 너무 좀 안 좋아. 그래가지고 여기도 안 되겠다 하면서. 그래서 또 소문을 듣자니까 대구가 나온 유명한 프랜차이즈 영화관들이 많이 있더라. 알아요? 라이크 외국어학원, 문강 뭐 이런 거 좀 대구가 나와요. 대구가 본전이라고. 그 중에 하나가 뭔가는 딩딩당이라고 있어요. 예. 딩딩당 들어봤어요? 예. 딩딩당 본점이 효성타운에 있었다니까? 지금은 수성구로 갔죠. 그래서 제가 효성타운 안쪽에 가면 소방도로 있고 낡은 4층 건물에 딩딩당 본점이 있었어. 아예 데리고 갔잖아. 1층에 상담실이 있었는데 우리 5살짜리 데리고 가니까 상담하는 그 여자 선생님이 우리 애한테 사탕을 주고 스티커를 주더라고. 그 애 조용히 이렇게 잘 뜨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바로 결정하래요. 아빠 내가 여기다. 근데 문제는 그 회원단 안에 가면 있는 건물들이 낡았어. 거기다가 바로 앞에 2차선 도로가 다니죠. 아까 내가 그 잡지 앙팡 읽었더니 어린이 친화적이라 해야 되고 위험 요소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 근데 그건 계단이 너무 가팔라서 2, 3층에서 애들 수업하는데 계단 뛰 내려오다가 불러 떨어지겠더라고. 하고 바로 앞에 차가 다니고. 그래서 이것도 알겠다 하면서 결국은 다 다녔지만 보낼 데가 없었어. 그리고 다 비싸고 이래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아들 영어는 어떡하지 하면서. 그러다 갑자기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우리 와이프가 그때 중학교 선생님인데 올베이죠. 제가 우리 아빠한테 이렇게 했죠. 여보, 당신 학교 가거든. 영어로 전교에서 1등하고 1등부터 10등까지 하는 애들을 교무실 불러서 물어봐라. 도대체 뭐 했는지 물어봐라. 그래서 순진한 우리 와이프가 진짜 가서 물어봤나? 그때 월베에도 뭐 요즘처럼 신월성지고 이래가지고 막 교육이 뜨겁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뭐 좋은 학원 잘 없고, 예를 들어서 수성구에 아발론이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어학원이 들어오고 나서 5년 후에 달서구에 왔다니까. 그 정도로 그 당시에 달서구가 낙후됐죠.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진짜 가서 물어봤더니 학원이 좋은 학원이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중학교에서 영어 잘하는 애들 10명 중에 7명이 윤 선생님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와서 나한테 해주대. 그리고 윤 선생님 영어 하면서 그런 게 있어? 하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렇게 저도 이제 아이 영어 공부를 시작했죠. 이런 제 경험 다 말씀드리자면 밤새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불안하고 늘 쫓기면서 아이를 키웠다. 그리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신병 하나씩 있죠. 정신병, 충동 조절 장애. 그죠? 아무도 아닌 일이 우리가 갑자기 뚜껑 열려가지고 애 뭐 쥐잡듯이 잡고, 그리고 잡고 나면 밤에 막 현자 타임 오죠? 요즘 젊은 사람들 인터넷 용어로 현자 타임 하더라. 뭔지 아냐? 현실 자각 타임. 내가 미친년 아닌가 이런 식으로. 내일 꼭 정신과 가봐야지 막. 애 한 번씩 잡고 나면 막 자책이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떤 엄마들은 정신과 가서 상담한다니까. 근데 이건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일어나는 이 증세는 정신과 가도 안 돼. 정신과에서도 주로 하는 일은요, 우리 하소연을 쭉 듣다가 좀 심하다 싶으면 약물 처방,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별거 없다니까. 근데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일어나는 이 충동 조절 증세는 약 먹어도 왠지 알아요? 약 먹어서 효과가 있으면 풀타임 사이클 해야 되거든? 그래야지 딱 정기적으로 약을 딱 먹으면 좀 감 다운되고 이런데,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일어나는 이 증세는 이거 풀타임이 아니고 파트타임 사이클. 이상하게 뚜껑 열린 지 2시간쯤 지나면 다 맨정신 돌아와. 약 안 먹어도 되죠.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특히 수학 공부 시킬 때 뚜껑이 핑핑 날아가잖아요. 그럼 정말 못되게, 저 성질 못되게 생겼죠. 네. 뭐 부모 교육 받으면, PT 교육 같은 거 받으면 나전달법을 쓰래. 들어봤어요? 아이의 행위를 질책하지 말고 아이의 그 행위 때문에 일어난 내 감정을, 엄마의 감정을 전달하래. 이게 나전달법이죠. 영어로 아이 메시지 기법. 그러면 저는 이제 아이 메시지 기법대로 하려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들아, 네가 수학 공부를 하다가 집중을 안 해서 오답이 자꾸 나오니까 아빠가 몹시 속이 상하단다.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차라리 극한이 한 대 쥐 박는 게 아이도 그래서 속 시원하다니까. 이상하게 교육하고 현실하고 달라. 저도 그래서 애 많이 잡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짧은 시간에 어머니들 위로하는 것도 좋지만 맨날 실패한 이야기만 하면 너무, 위로는 되지만 소득이 없어. 집에 돌아갈 때 위로는 가다가 안고 돌아가지만 실질적으로 뭐 도움이 된 거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제가 시간적 제한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게 저도 아이를 키웠는지 이건 다 생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동네 언니들이 있어가지고 애 잡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언니들 만나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막 신세 한탄 하죠. 그럼 언니들 뭐라 해요? 봐라, 자기 초등학생 무슨 너를 죽을 그 카다 애하고 관계만 나가시면 돼. 빨리 어디 보내라. 언니들 코치가 다 이래요. 근데 저는 동네 언니가 없었잖아요.
저도 노란차 태워 보낼 때 여러분들 동네 언니 사귀는 방법이 다 그거잖아요. 유치원 보내면서 노란차 떠나가고 나면 거기 서가지고 수다 떨다가 친해져가지고 커피 마시고 가고. 우리 와이프가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저도 그 노란차 제가 태워버렸어요. 근데 아무도 저한테는 오빠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다행히 저는 그런 동네 언니를 못 사겠어요. 그래서 저는 애 잡아도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요. 또 일찍 어디 보내라 하는 사람도 없고. 저도 진짜 아이가 잘 되는 길이라면 뭐든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보고 많은 사람들이 수성구로 가라, 애 아깝다고. 남명초등에서 우리 애 날았다니까, 한때. 학교 대표로 그때 교육감님 바뀌어가지고요. 그 바뀐 교육감님이 창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제1회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 했다니까. 우리 아무 사교육도 안 받았죠. 어린이 서점만 다녔는데 학교 대표로 그 창의력 경진대회 나가서 메달도 받고 그랬잖아. 참 잘했는데 그래서 주위에서 수성구 이사가라고 수성구 가면 시험대 학원이 딱 하고 만약에 그게 진짜 우리 아이를 위한 길 같았으면 제가 그렇게 했겠죠. 근데 저도 이제 검정고시 하면서 컸고 모든 것은 직접 경험하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하죠.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게 그 말이 너무 쉽게 말하면 실패를 해도 자기가 직접 해보고 이래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이쪽 동네 사람들 수성 한 번도 안 왔어요. 학원 한 번도 안 가고 그런데도 아이가 잘 자라줬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그 불안감, 막막함 또 열심히 하루를 아이 쪼으면서 살았는데 잘 때 되면 진도 밀리고 한 건 없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허무하고 허탈하고 이랬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아이를 키웠어요. 그 대신에 저는 뭘 했는가 하면 많이 넘어지긴 했죠. 애 혼내고 싸우고 미안하고 막 자책하고 울고 가서 빌고 막 저는 애한테 진짜 많이 빌었거든요. 아빠가 아까 미쳤는 것 같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빠가 불안해서 그랬다. 저는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지금 교회 가서 열심히 말씀 듣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인간이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우리 아들 거.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넘어지긴 많이 했지만 거기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는 않았어요. 다시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또 하루를 아이와 함께 살고 이렇게. 영어 공부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어머니들 가진 불안감을 제가 그래도 상당히 많이 아는 편이죠.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이제 영어 공부 어떻게 시키지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영어 공부는 목표를 잘 잡아야 된다. 보통요 소박한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영어 공부의 목표를 뭔가 하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가 교과가 지금 편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뒤처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멀리 봐야 돼. 멀리. 여러분들 운전 배울 때 어떻게 배워요? 운전 배울 때 보면요 옆에 대기가 불안해가지고 오른쪽을 확 꺾거든? 또 오른쪽에 대기가 싶으면 왼쪽을 꺾고 막 이러죠? 그러다 보면 막 차가 삐뚤삐뚤하고 위험한 거야. 그래서 운전 배울 때 그 고수들이 뭐라 해요? 멀리 보래요. 시야를 멀리 두고 운전대 딱 들고 가면 절대 부딪힐 일 없다 이렇게 말해요.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영어란 우리 교영선생님 또 뭐 영어 출신 영어 장학사님 하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러운데 그죠? 그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 때는 가볍게 노는 수준이에요. 노래 같이 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너무 부담 갖지 말고요. 멀리 좀 보고 그리고 또 아이들마다 특성이 다 다르죠. 어떤 아이는 학습에 재미있는 애가 있어요. 이런 애들은 영어 관련 공인 영어 시험 같은 데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어릴 때 책도 많이 읽고 뭐 윤리도 좋고 이러면 또 어떤 아이들은 근데 안타깝게도 학습 재능보다는 운동 재능 또는 음악 재능 이런 게 더 뛰어날 수도 있다. 그럼 이 아이들은 영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도 영어를 목표를 잘 잡으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짧게 그 어떤 시험에서 영어 점수를 높이 받는 것 이것보다 더 멀리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목표를 의사소통 가능하게 잡아야 돼요. 아이들이 커서 이제 나중에 수능을 치게 되면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수능 영어는요 미국의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 수준의 독해를 영어로 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단지 영어로 지문이 구성되어 있을 뿐이거든요. 좀 어려울 때는 6학년 수준, 좀 쉬울 때는 5학년 수준. 왜 그런가 하면 영어는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종목이라고 인식되다 보니까 영어의 난이도가 높아지면요. 그죠? 강남에서 점수를 잘 받잖아? 맞죠? 그러면 강북에서는 속상하죠? 그러면 선거 때 집권 여당에게 표를 안 줘.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는 항상 영어 시험의 난이도를 저 수준으로 조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학습이 재능이 부족한 아이들이 하더라도 영어를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의사소통하는 영어는 얼마든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미국 몇 번 갔는데 가보니까 미국에서는 거지도 영어를 해요. 제가 맨하탄 갔는데 어떤 홈리스가 박스를 째가지고요 목걸이를 만들어서 걸어가지고 여기다 뭐라고 써놨어.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영어로 썼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분야로 가든지요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면 기회가 훨씬 많아져요. 실제로.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요즘 어젯밤에 월드컵 했잖아. 오늘 새벽에 마지막 경기 했죠. 그것은 마지막 골을 누가 넣었어요? 손흥민이 넣었죠. 손흥민이 영국에 있는 축구 클럽에서 지금 뛰고 있는데 손흥민은 어릴 때부터요 아버지가 축구 감독이야. 춘천의 어떤 조그만 축구 감독인데 어릴 때부터 축구 교육을 시키면서 뭘 할게요? 얘는 항상 커서 빅리그로 나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그 교육을 계속 했다니까. 그래서 손흥민은 가서 영어로 의사소통 잘하죠. 그러니까 패스 해라해갖고 막 이게 되는 거라. 근데 영어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의사소통이 안 되면 팀에 녹아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팀에 잘 못 녹아들고 늘 통역 붙어 다니는 유명한 스포츠스타 있어. 미국에 야구하는데 유현진이라고. 알아요? 네. 아나운서 결혼해가지고. 걔는 항상 통역 붙어 다녀요. 영어가 안 돼요. 어렵다. 박지성 알죠? 박지성. 네. 손흥민보다 더 앞선 세대 중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구 선수 박지성인데 얘는 영국에 살잖아요. 지금도 영국 살아. 얼마 전에 이번 겨울에 교통사고 나서 어머니 돌아갔어요. 영국에서. 지금 SBS에 해설해가지고 인기를 많이 끌었죠. 그죠? 박지성도 스포츠 스타니까 공부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세계적인 클럽의 홍보대사야. 왜? 영어가 되니까. 그죠?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나라 테니스 선수는 최초로 호주 오픈 테니스에서 그거 뭐랄까나 이거 4개의 유명한 대회 그랜드슬럼 대회라고 하죠. 호주 오픈 그랜드슬럼 대회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4강에 올랐던 우리나라 최초로 랭킹 20위 안에 든 정현이라고 있어. 얘는 22살밖에 안 됐어. 테니스 선수니까 뭐 공부했겠어요? 근데 얘는요 기자들하고 인터뷰할 때 영어를 안 하니까 영어로 농담도 하고 이래가지고요 맞나 모르겠네. 관심 있어요 없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는데 상관없이 영어로 의사소통 가게 하는 게 우리 아이 영어 공부의 목표가 돼야 돼요. 첫 번째 목표. 그죠? 거기다가 학습 재능도 좀 있으면 시험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죠? 시험 영어는 좀 못해도 괜찮아. 근데 의사소통 가능한 영어를 하게 되면 그죠? 아주 많은 기회가 생기죠. 요즘 엄마도 실감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번도 우리 애가 외국 생활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 글로벌 시대 하더라. 진짜로 우리 애가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기업에 나갔거든. 이상하죠. 여러분들 아이들은요 얼마나 더 이렇게 글로벌화된 시대에 살지 몰라. 그러니까 어릴 때는 목표를 의사소통 가능한 영어에 둬야 한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엄마들 또 이런 목표를 세우기 전부터 고민이 생기죠. 고민이 뭔가 하면 우리 사회가 그렇다 보니까 영어는 어릴 때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많이 고민했죠. 그래서 아마 유아기 때부터 호작질 많이 했을 거라 아마 그 서양의 전래 동요 마더구스라고 하죠. 그런 거 막 들려주고 뭐 아니면 안 들려줬어요. ORT 막 이런 거 막 ORT 알아요? 몰라? 아니 뭐 아까 보다 캐야 제가 말씀드리는 수준을 조절하지. 알아요. 그거 안 박혀야지 그럼. 유아기 때 ORT 많이 들려주고 하잖아요. 아니면 뭐 엄마 또 뭐 싸게 한다고 리틀박스 들어가가지고 막 컴퓨터로 막 동화 들려주고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왜 그런가 하면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유아기 때 영어 교육은 빠를수록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영어 조기교육 부흥이 일어났죠. 우리 아이 때 그랬어. 막 1999년 2000년대 막 시작되면서 이시시 생기고요. 영어 조교육 바람 막 불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어떤 생각 때문에 그랬는가 하면요. 미국에서 어떤 이론이 들어왔는데 결정적 시기가 와서 이렇게 한
어린이가 외국어를 습득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 적절한 시기가 있는데 그 결정적 시기라고 그러죠. 결정적 시기. 이게 뭐 증명되지는 않지만 가설이라고 그래서 결정적 시기 가설. 이 이론을 처음 주장하신 분이 그 아이들이 언어를 습득하는 가장 결정적 시기는 사춘기 마이너스 2년이다 이렇게 줘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사춘기가 보통 언제예요? 중학교 1학년, 2학년이죠. 그러면 한 14, 5세라고 봐요. 14, 5세에서 마이너스 2년 이때가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말했어요. 모국어가 탄탄하게 기초를 잡은 이후에. 근데 우리나라에 이 이론이 수입돼 들어오면서요. 학원 사교육업자들하고 딱 이렇게 맞아떨어지면서 사춘기 마이너스 2년이라는 말이 탈락했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마케팅 시장에 가보면 빨리 시작해야 된다. 늦으면 큰일 난다 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영유라는 게 생겼죠. 영어 유치원 들어봤어요? 네. 전국 프랜차이즈 원더랜드, 폴리 요즘 그거 가격한 100만 원씩 100만 원. 와 이거 장난이 아닌데. 요즘요 교재 구입하고 가방 사고 뭐 이거 하면 100만 원 넘는다는데. 그리고요 그런 전국 프랜차이즈 말고도 그죠? 중요 아파트 단지마다 가면 동네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동네 영화하고 저 동네 영유라고 하죠. 우리 연구소 앞에도 아파트 밀집지역인데 가도 가면 막 그죠? 전국적으로 유명하진 않지만 동네에서는 알아주는 이런 영유들이 있다니까. 그리고 엄마도 여 안 보내면 막 남편 째려보고 막 네가 돈을 못 벌어서 왜 못 보내는 거 아이가 이런 생각 들고 막 괜히 막 애꿎은 남편 잡고 막 이러죠. 근데 있잖아요. 여기 보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우리 저와 같이 일하시는 우리 선생님, 우리 엄마표 영어 전문가인데, 저 지금 동영상 찍고 저분 있잖아요. 자기의 딸 4살 때부터 영어를 보냈잖아요. 원더랜드 3년 보냈습니다. 4살, 5살, 4살, 5살, 6살, 7살, 4년인가. 영유를 3년 보냈대요. 그때 당시에 한 달 교육비가 70만 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조기 교육 바람 때문에 엄마들 불안하고 형편은 되는 엄마들은 다 영유 보낸 거죠. 영유만 보내도 되는 줄 알아요? 영유 수업을 또 따라가기 위해서 원어민 부른다니까. 원어민 불러서 집에서 막 그 일주일에 2번씩 수업도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화상 채팅도 하지. 필리핀 싸닥 하면서 필리핀 사람들하고 화상 채팅도 하고. 근데 이상하게 비싼 돈 주고 영유 보내보일게 별로 효과가 없다? 왜 그런지 알아요? 아, 꼬마들이 영유 가서 영어로 막 미국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와. 근데 집에 돌아가서 동네 놀이터 나가면 다 한국말 하네? 그러니까 애들 생각이 어떻게 했어요? 내만 개고생하네? 이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됐어요. 그리고요, 영어 유치원 보내가지고 뭐 좀 들었잖아? 그러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이상 먹잖아? 이게 무슨 소리고?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들어가서도 유치원에서 익힌 영어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랜딩 프로그램 만드는 거라. 초등학생이라도 폴리나 영유 같은 데 가면요 초등학생 몇 프로그램 또 만들었어. 그러니까 영어 전문학부 생기고 막 보내줘요. 근데 영어 전문학부 가도 잘 안 돼. 가성비라는 게 있어요. 비싼 돈 들이고 보내는데 이상하게 별 효과가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안 되면 캠프 보내고. 엄마들 또 필리핀 캠프 좋아하더라. 싸다고. 나중에 필리핀 유학 보내려나? 뭐가 같은 영어라고 막 필리핀 발음 배운다고 했잖아요.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캠프 필리핀에서 하면 200만 원, 300만 원 간다고 싸다고. 영미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런 거 전혀 없이 막. 근데 효과가 별로 없어. 대표적인 게요. 왜 우리가 저 영유나 영어 전문학을 보내도 별로 효과가 없는가 하면 우리나라 영어 교육 이론과는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 영어 교육은 아니고 일반적인 영어 교육 이론과는 중요한 게 있죠. 영어 교육 환경이론. 학습자가 처한 영어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교수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이론이에요. 그 환경을 크게 세 수로 나누죠. 처음에는 첫째는 EML, English의 이제 마더랭귀지, 영어가 모국어인 환경. 그럼 던져놓으면 되지 뭐. 우리 애들이 한국어를 그냥 가만히 놨던데 다 습득했잖아. 맞죠? 여러분들이 뭐 우리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들한테 뭐 특별히 노력한 거 있어요? 가만히 던져놨는데 애들이 막 어느 날 말이 터져 나오잖아. 이상하죠?
모국은 이렇게 배우잖아. 그런데 모국어를 배우는 거 가장 흡사한 게 뭔가 하면 두 번째, 잉글리시의 세컨드 랭귀지. 영어가 제2 외국어인 환경. 예를 들면 이런 나라, 필리핀,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은 모국어가 있지만 모국어만 쓰는 게 아니라 관공서나 학교 같은 데 수업할 때 영어를 써요. 이게 이제 ESL이라고 해요. 세컨드 랭귀지. 공용어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영어를 배워와도 일상적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모국어처럼 이중 언어 구사가 쉬운 거야. 이것만 생각하면 난 기분 나빠. 싱가포르, 인도 같은 데서 영어를 공용어로 쓰잖아. 우리는 근데 필리핀이나 인도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인데, 일본, 한국, 중국까지. 그런데 이 극동 세 나라는 슬프게도 세 번째 환경이에요. 영어가 완전히 외국어인 환경. 이걸 뭐 EFL 이렇게 해서 잉글리시죠. 포린 랭귀지. 완전히 외국어인 환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싼 돈 들여서 영유 보내고 해도 별 효과가 없는 거야. 아빠도 놀이터 오면 다 한국말 하고 노니까. 이상하네? 진짜 이상하다니까. 그래가지고요, 영어 전문하고 보내고 영유 보내고 하면요, 사교육비 얼마 드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사교육에 관한 가장 그 성실한 노력을 하는 단체가 있는데,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고. 거기서 조사를 해봤잖아. 영유를 1년 보낸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학원을 보낼 시간이 없으니까 중학교 때까지만 영어 전문 학원을 보낸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봤어요. 한번 봐요, 계산. 그 뜻한지. 영어 유치원 딱 1년. 그리고 나머지는 영어 전문 학원.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중3 때까지 드는 사교육비가 얼마? 약 4천만 원 이상이 들죠? 이게 장난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엄마도 또 싼 거 찾잖아. 동네마다 가면 또 영어 전문학원이긴 한데 좀 싼 게 있어. GMB 아니면 뭐 이보영 이런 건 이제 동네 프랜차이즈야. 그래? 유명한 영어 전문학원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대. 하나는 프리미엄 마케팅을 하는. 그래서 유명한 교육 지역마다 한 프랜차이즈씩 허가하는 이런 학원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아발론 있죠. 아발론 알아요? 네. 아시는 거. 아발론 같은 거 수성구 한 개, 달서구 한 개. 이런 식으로. 10년 후에 7곡이 하나. 이런 식으로. 아무 데는 없어요. 서구나 남구에 없어, 아발론. 맞죠? 청담, 이런 거. 이런 게 프리미엄 마케팅 하는 오리지널. 그래서 가맹점이 전국에 뭐 한 50개에서 70개? 이런 밖에 없어요. 근데 가맹점이 무려 1000개 넘는 데가 있어요, GMB. 근데 동네마다 프랜차이즈를 찍었어요. 저렴하게. 그래서 또 비싼 거 못 보내면 동네라도 보내야 되죠. 이렇게 우리가 불안이 쫓기면서 아이를 키워다니까. 이렇게 비싼 돈 들이면 엄마들 생각 어때요? 당연히 우리 아이 영어는 하늘을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마의 기대는 하늘을 날죠. 근데 아이들의 현실은 어떤 줄 알아요? 요 봐, 바닥을 끼고 있어. 이상하죠.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진짜 실화가 있어. 우리 남양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우리 와이프가 아까 윤생 영어 했다 했죠. 그래가지고 윤생 영어 내가 바로 애들 또 키워갔잖아. 5살 때. 우리 애는 2월생이라서 그 당시에 7살 학교를 들어가야 돼. 그래서 5살 때 이제 윤생이 뛰갔어요. 그랬더니 애 너무 어리다고 안 받아주대? 그래서 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요. 우리 애는 나이는 5살이지만 정신연령은 7살이에요. 제발 좀 받아달라고. 근데 단호하대 안 돼요. 그래서 1년 더 키워가지고 열심히 키워가지고 윤생영어 대명지국 뛰갔잖아. 그게 어디 쓰는가? 저 육교인데 있잖아요. 큰 도로인데 거기. 와, 겨우 받아 1년 후에. 그래가지고 처음에 막 윤생영어 테이프 받아가 막 들으면서 막 이렇게 영어를 했어요. 언제까지 했잖아요? 우리 아이 초등학교 5학년까지, 5학년 1학년까지 5년 반을 윤생영어를 했다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우리 윤생영어를 대충 한 게 아니고 성실히 했어. 뭐 시끄러운 일도 많았지만 윤생영어는 막 테이프 하루에 3번씩 들으라고 하거든.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학교 갔다 와서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3번 들으래. 근데 우리 집은 3번 못 들어. 왜냐면 우리 집은 셋 다 비행이거든요. 야행성. 밤에 늦게 자. 아침에 눈 뜨는 게 정말 힘들어요. 아침에 언제 학교 가기 바쁜데 언제 그걸 듣고 앉았어.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는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림책을 읽어주고 아이하고 대화하고 우리 아들 사랑한다 하고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밤에도 못 들려줘. 기계음 들리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낮에 한 번밖에 못 듣는 거야. 그래 윤선한테 막 항의해가지고 우리 집 한 번만 듣겠습니다 하고 또 좀 하니까 나중에 모닝콜 가는 게 오더라. 자고 있는데 막 아침마다 땡 그래가지고요 우리 와이프 모닝콜 전화 받아가지고 애한테 수학이 너무 뛰가잖아. 뛰가다 보면 선이 짧아가서 코도 빠지고요. 그러면 윤 선생 때문에 우리 무슨 전화기 사자 무슨 전화기 바텔 국방빵 수신기 2개 있는 무슨 전화기 사가지고 나는 뭐 그러고 애하고 그 선생님하고 막 프리토핑 한 줄 알았어. 나중에 그게 아니고 교재 보고 읽어. 저쪽에서 윤 선생님이 교재 앞줄 읽으면 우리 애가 보고 뒷줄 읽어. 문제는 아침에 막 무슨 전화기 상까지 좋은데 애가 전화를 받았어요. 잠이 들겠잖아. 지 교재 어디 놨든지 모르는 거라. 그럼 막 교재 탔다 보면 15분 다 흘러가. 그럼 전화 끊어야 되잖아. 그럼 내 뚜껑이 열리겠어. 네가 지금 우리 집 형편에 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하는데 네가 교재를 어디 놨든지도 모르고 이 미친놈아 하면서 우리 집이 불행해지는 거야. 그래 저 윤선한테 전화해가지고 항의했잖아. 우리 집은 모닝콜 하지 말라고. 모닝콜 때문에 우리 집 가정 파탄 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윤선 그 하는 아가씨가 선생님이 막 신경질 나가지고요 아버님 교사는 접니다 하면서 막 하대. 그래도 할 수 없다 하면서 그 모닝콜도 하지 말라 하고 그 대신 제가 직접 관리했잖아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했어요. 교재를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어. 그걸 5년 반이나 했대요. 잘했어요. 학교에서 남문초등에서 잘했다니까. 대구 대표를 뽑히기도 했어. 윤생님 오래 한 애들끼리요 삼격동 실내체육관에 모여가지고 바닥에 전부 과거 신청지 엎드려가지고 듣기 평가 대구에 듣기 평가를 그래 대규모란 시설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삼격동에서 대구 대표를 뽑았잖아. 우리 애 대구 대표를 뽑혔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다음 전국대회 나갔잖아. 전국대회 무슨 줄 알아요? 저 충북 옥천에 가면 그 시골에 가면 윤선 영어 테이블 생산하는 공장이 있어. 그 공장 안에 최첨단 평가 시설이 있다니까. 그래서 지방 출신들은 거기 다 모이고요. 수도권 출신들은 어떤 대학의 큰 강당에 평가 동시에 화상으로 동시에 평가 대회하면 그런 대회도 우리에 나가고 했어. 입상은 못했지만 그냥 못한 게 아니라 뜻이죠. 한 번도 밀린 적이 없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우리 남구에 미군들 많이 살아. 네. 미군 부대 있고 이래가. 남명초등학교에 항상 놀러 오는 미군 꼬마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남명 애들이 영어를 못하니까 미군 꼬마들 놀러 오면 맨날 대화가 안 되니까 머리 뿌려가지고 울면서 보내고 우리 애도 그 중에 하나였어. 오늘 내가 축구를 하고 있는데 오후에 저는 우리 애가 너무 어리고 약하고 그래가지고 힘센 애들한테 맞고 막 이러니까 저 일부러 동네 꼬마들 다 모아서 축구를 했어. 초등학생, 고학년 거친 애들부터 대학생까지 축구 좋아하는 그 동네 애들 다 모아가지고 제가 늘 저녁마다 축구를 했어요. 그날도 그 미국 꼬마가 놀러 왔다. 철봉 밑에서 머리 장난하면서 놀았어. 근데 제가 축구를 할 때마다요 우리 애 친구 우석이라고 있는데 이 우석이 할아버지가 맨날 운동장을 조깅을 했어. 근데 이 우석이 할아버지는 교육에 관심도 많고 굉장히 엄하신 분이거든. 우석이는 참고로 ECC 5년을 다녔어. 우리하고 똑같은 한반 5학년.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조깅을 하다가 갑자기 우석이한테 고함을 지는 거야. 우석아! 하면서 저 미국 꼬마한테 가서 말 걸어봐라. 그러니까 우석이가 막 갑자기 펑펑 울면서 있잖아. 할아버지 나 못해요. 그래서 25년 다녔는데.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축구하다 말고 내가요. 우리 애 보고 우리 애는 우석이보다 몸을 잘하거든. 야, 네가 가서 한번 해봐라. 우리 애도 뒤로 뻘뭉쳐갔지. 못한다고. 이상하죠. 안 그래도 그 전부터 윤석열 꾸준히 하니까 몇 년 지나니까 어떻게 된지 알아요? 계속 있잖아. 하루에 통문장을 10개씩 외우라고 하고. 학습 부담이 점점 증가하는 거야. 처음에는 뭐 테이프감 재밌어가 순진하니까 뭣도 모르고 파닉사고 이러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외우는 게 많아져. 아이고 씨 이거는 옛날에 우리 했던 거하고 똑같잖아.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그지? 문법, 독해, 회화, 작문 이렇게 불렀어. 요즘 애들은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이렇게 불러. 용어만 부드러워졌을 뿐이지. 개고생하는 건 똑같아. 그리고 외국인 만나고 꼼짝도 못하고 이게 이상하다 싶었어요. 정말 이상하다. 점점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 사건이 터진 거야. 철봉 밑에 있는 외국인 꼬마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너무 슬펐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꼴을 당한 똑똑한 대치동 엄마들이 돌파구를 찾았잖아. 영어학원 아무리 보내도 안 되거든? 그래서 대치동에서부터요 놀라운 아이디어가 생겨났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무조건 2년 동안 외국에 나가자. 좀 유학 붐이 막 이랬죠.
처음에는 그래서 미국 이민 가 있는 친척 집에 보냈다. 이민 간 친척 집에 보내니까 친척 집에서 무슨 말이에요? 한국말해. 그래서 처음 실패 많이 했죠. 이건 아니구나 싶었어. 그래서 반석이 일어나서 이제 원어민 집에 홈스테이. 근데 미국 영화 봐봐요. 원어민들 생긴 게 어떻게 생길까? 원어민 남자들 산적같이 생기고 털 많이 나고 무섭게 생겼잖아. 거기에 우리 딸 왕유절이 광주에 보내겠어요. 그러면서 못 보내잖아. 그럼 왜 해야 돼? 엄마가 따라가요. 엄마가 따라가면 아빠는 어떻게 돼? 기억이 안 나거든. 그래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됐죠. 어떤 기록이 아빠 자살도 하고요. 그죠? 또 이건 입에 담을 일은 아닌데요. 남편하고 오래 떨어져 있다 보니까 외국에서 스캔들 생기고 가정 해체도 일어나고요. 또 애들한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줄 알아요? 미국이나 뉴질랜드나 호주나 이런 데 자유분방한 학제에서 2년 동안 살아가요. 한국에 와서 적응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미국에서는요, 고등학생들도 2시만 되면요, 방과후 활동해. 운동, 미식 축구, 야구, 뭐, 이런 거 하고. 우리나라는 뭐, 밤 11시, 우리 애는요, 밤 11시까지 학교에 붙잡혀있어. 야자를 9시까지 하거든?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 다른 모아가 신자를 시켜. 신야 자율학습. 9시부터 11시까지. 우리 애 영상고등학교. 그러니까 이 조기유학이라는 것이 영어를 얻기 위해서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비용까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뭐 신문에 나오고 이랬죠. 기러기 아빠 자살하는 사건. 심지어는 오가부라고 이런 말까지 생겼다. 뉴질랜드에 가면 오클랜드라는 도시가 있어. 거기 여학연수 많이 갔거든. 거기 여학연수 이제 팬들끼리 돌아다니면서 클럽 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오가부라는 말이 사회적 신조어로 생겼다는 거야. 이런 일이 진짜 있어. 신문에 나오고요. 그러니까 외국어 하나를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 크잖아. 그래서 또 이것도 아니죠. 근데 이 바람이 언제 불어가 대거 불었어요. 한때 초등학생, 초록색 위에 있는 게 초등학생들이 해외 어학 연수 나간 숫자거든요. 한때 15,000명 가까이 나갔다니까? 14,000명이구나. 14,000명까지 나갔다 있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아니, 한 학년이 지금 뭐 50만 명? 우리 애들은 60만 명 이랬는데 그 중에 15,000명이 해외 영어를 얻기 위해서 해외 연수 나가고 있다. 그리고 많은 부담이 있고 돈도 많이 들고, 그죠? 그러니까 돈 있는 집이 나는 거지, 그것도. 우리는 뭐 꿈도 못 꿀 일이에요. 슬프더라고. 근데 이게요, 한때 이 정점을 찍어도 14,000명씩 나가던 초등학생 조기 유학 바람이 확 꺾였어. 급락. 왜 급락한 줄 알아요? 제가 알기로 2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2008년도에 미국에 대금융공황이 왔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하면서. 서브프라임이라는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망하게 생겼죠. 그래가지고 빌려줬던 돈을 다 회수하는 거라. 그죠? 회수를 안 하려면 이자를 많이 내야 이렇게 됐어요. 금융비용이 너무 커져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집 샀던 사람들이 전부 망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집을 포기하고 은행에 집을 돌려준 거예요. 제가 아는 선배들도 몇 명 그랬거든요. 주유소하고 세탁소하고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집을 부동산 투자한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때 2008년도에 다 은행에 서브프라임에 집을 다 돌려줬다니까. 왜냐면 이자가 너무 비쌌어. 그게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려고 해도 이제 환율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경제적으로 2배 부담이 된 거야. 그래서 못 가는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이유 하나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2000년대 이와 비슷한 시기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엄마표 영어라는 게 등장을 했어. 여러분들 잘 모르죠? 제가 같이 그 활동하던 사이트가 있는데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이요. 들어봤어요? 네.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 사이트가 우리 초3 때 생겨가지고 저는 초3 때부터 거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우리 대구 사는 거 촌에 산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촌에 살면서 대치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거기 대치동 사는 엄마들 실시간으로 자격 정보를 올리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초3 때부터 그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제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은 2가지 경험이 있는데, 하나는 어린이 서점을 다닌 거예요. 다른 하나는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에서 제가 살다시피 해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게 1년에 연회비가 10만 원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가. 그것도 한 달 결제도 안 돼, 이 사이트는. 최소한 6개월 결제. 6개월 6만 원, 1년 하면 할인해가 10만 원. 제가 그 사이트 들어가서 지금까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모르죠? 저는 그 사이트에 전설적이에요. 농담 왜 하니까?
옛날에 그 사이트에서 회원들에게 도움이 많이 된 사람들을 연말에 뽑는 인기 투표를 했잖아. 가요 톱10 하듯이. 연말 연예 대상 하듯이.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동안 대구에 저한테 상담하러 온 모든 그 장소의 회원들한테 다 전화했잖아. 내한테 투표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탑10 안에 들었잖아요. 구동했어, 구동. 구동이가 서울에 초청받았잖아. 그 운영자 잠수님이라고. 운영자가 잠수네 커가는 아이들이잖아. 그 아줌마 대화명이 잠수야, 잠수. 왜 잠수인가? 옛날에 그 아줌마 그 사이트를 만들 때 저 제주도 살았거든. 제주도 롯데호텔 출신이에요. 롯데그룹 출신인데 남편하고 사내 커플이야. 그래가지고 제주도 사니까 잠수. 그리고 해녀가 많잖아요. 그리고 인터넷 용어로도 잠수라는 말이 있죠. 잠수 탄다 하죠. 게시판에서 글 하나도 안 쓰고 눈팅만 하고 흔적을 안 남기는 족속을 보고 잠수족이라고 하잖아. 그 아줌마 대학교 잠수라니까, 잠수. 그 잠수님 우리 강남에 탑10에 든 사람 초청해가 밥도 사주는 거야. 저는 우리의 고등학교 때는 잠수내 3년 연속 올라가서 서울의 코엑스에서 잠수내 회원들 돼서 강의하고 있다는 거야. 모르잖아요. 얼마나 유명한지. 제 대화명이 그리운 벗인데, 그리운 벗님 강연을 하는데 티켓팅을 하는 거라 신청 선착순을 해. 월요일 9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잖아요. 5분 만에 매진돼.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한국에 유명한 연예인들, 아티스트들 오잖아요. 그럼 인터파크 같은 데서 예매해야 되잖아. 레이디 가가 오잖아. 그러면 레이디 가가 그 스탠딩 좌석 앞자리에서 막 그래 가까이서 못 춤출 수 있는 좌석 같은 거 5분도 안 되고 동난다니까. 1분에. 맞죠? 네. 그러니까 막 클릭질 막 폭풍 클릭해야 되거든. 네. 제 강의 들으려면 그래야 됐다니까요. 내 입으로 내 자랑을 할 정도. 그때 잠순에서 같이 활동하던 아줌마가 한 명 있었어요. 대화명 솔빛 엄마라고. 울산에 사는 아줌마야. 이 아줌마가 자기 초등학교 4학년짜리 딸을 4학년 때부터 영어 옛날 말로 비디오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애를 영어를 습득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울산광역시 초등학생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 이 아줌마가 그 경험을 가지고 책을 냈잖아요. 저와 같이 잠순에 활동하는 아줌마가. 그 책의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엄마 영어 방송이 들려요. 완전히 초대박 베스트셀러였어. 같은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아줌마가 책을 냈다니까 도의상 한번 사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책 나온 날 내가 바로 가서 서점 뛰어가서 샀다니까. 사가지고 집에 와서 2시간 만에 다 읽었어요. 또 막 가슴 뛰어가. 그때 그 느낌이 그랬어요. 그 책을 딱 읽었는데 2시간 만에 다 읽었어. 책을 딱 덮었잖아요. 덮었는데 내가 어떤 생각이 든 줄 알아요? 막 심장이 뛰어서 잠이 안 와. 와, 이거 복음이구나, 복음. 우리 아이 영어 교육에 있어서 정말 새로운 길이구나. 성경에 보면 새롭고 산 길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 아이 영어 교육에서 이건 살아있는 새롭고 산 길이구나. 왜냐면 우리 아이가 윤석열을 그렇게 성실하게 해왔는데도 늘 학습 부담이 커지고 통문장을 뭐 10개씩 외우라, 뭐 단어를 뭐 찾아라, 뭐 이렇게 샀는데 그죠? 그 책을 보니까 그런 부담이 확 없어진 거야. 아, 모국어처럼 습득할 수도 있구나. 이제는 옛날하고 다르구나. EFL 환경이지만 돌파구가 있구나. 이걸 그때 처음 알게 됐죠. 그래, 그 책을 듣고 제가 잠이 안 왔어요. 애한테 너무 미안하고. 우리 윤석열 5년 반동 한다고 얼마나 많이 혼났겠어요. 하루하루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성실하게 하려니까. 와, 진짜 지금 그 책은 없어요. 엄마 영어 방송이 들려. 이 책이 나중에 2010년도에 개정돼가지고 엄마표 영어 연수라는 책으로 도서관에 가면 잘 찾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이 나왔는데 이 엄마가 잠순에서 그 책으로 영향을 미쳤잖아. 그래서 잠순님을 비롯해서 저라든지 그 잠순의 그때 초창기 고수들이 그거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묶어서 또 책으로 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지금 시중에 잠순의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이거 도서관에 있는 거 몰라? 이건 엄마표 영어의 필독서예요. 도서관에 있어요. 잠순의 아이들의 잠순의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이거 좀 비싸죠. 2만 얼마 하는데 그거 3분의 1 이상이 부록이고. 적어도 이 정도 책은요 집집마다 사진처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학교에 구입해놓으면 좋죠. 엄마는 큰 도움 돼. 잠순 아이들 소문난 영어 공부법. 이제 솔빛 엄마가 자기의 하나를 키운 경험을 쓴 책이 아까 그거라면 이번에는 그걸 그대로 따라한 많은 경험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냈다니까. 저도 우리 아이 그대로 키웠어요.
근데 그 책을 읽고 나니까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 정말 가슴이 뛰고 잠이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아이한테, 학교 갔다 온 아이한테 켰어요. 야야, 우리 윤생 끊자. 그까지 애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아빠 나 더 열심히 할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무서워가지고. 지가 열심히 안 해서 아빠 열받은 줄 아는 거야 지금. 애들 왜 뭐 끈짝하면 애들이 하죠. 엄마 눈치 본다니까. 길들여져가지고. 우리 애도 꼭 그 짝이라. 아빠 내가 더 열심히 할게. 왜 끊어? 하면서. 윤생이 형 열심히 해. 내가 학교에서 이거 잘한다는 소리 듣는데 왜 끊어?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할 수 없이 저는 애를 설득하기 위해서 여름방학을 기다렸다가 여름방학 때 그 꼬물차를 몰고 제주도 갔잖아요. 저 완도까지 운전해가 차를 카페에 실어가지고 제주도 들어가가지고 애하고 여름방학에 제주도 일주일 했어요. 일주일 하면서 계속 대화했다니까. 아빠가 지금까지 4살 때부터 너를 직접 키웠지 않냐. 아빠가 한 번이라도 너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 적이 있냐. 아빠가 너를 돕기 위해서 그렇다. 지금까지 윤생하느라 고생했다. 정말 미안하다. 근데 정말 좋은 길이 있다. 이렇게 쫙 설득해서. 그래서 겨우 애가 동의해가지고 대구로 돌아오면서 바로 윤생 끊었잖아. 윤생 할 때 그 테이프 박스 있잖아. 테이프 케이스. 그 저는 신주단지 모시듯이 엄마들 집구석에 엄마들 집에 전집 그렇게 보존하는 것처럼 저는요 우리 집 거실에 저런 큰 책장에 윤생 영업 교재를 있잖아. 테이프 박스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 대신 한 번도 다시 듣진 않았어. 장식. 엄마들 전집으로 인테리어 해놓은 것처럼. 애들 책은 안 읽지만 도배해놨잖아요. 저도 그래서 윤생 영업 너무 자랑스러워. 그런데 그 책을 딱 읽고 나니까 갑자기 윤생 영업 테이프 있잖아. 그거 쓰레기를 보니까. 사실 그렇고 한 번도 다시 들은 적이 없는데 그걸 막 우리 애가 했다고 자랑스럽게 전시하고 있어요. 제가 제주도 갔다 오자마자 우리 큰처남댁한테 전화를 했어. 윤생 영어 교재 그거 다 줄게. 우리 큰처남댁이 막 감동해가지고요. 막 고모부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막 울면서 그걸 다 해요. 윈윈한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는 5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솔빛 엄마가 하는 그대로 비디오 보기 시작했죠. 비디오 보기. 내가 이 많은 경우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딱 하나의 에피소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는 중학교 5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말까지 한 120편의 비디오를 봤어요. 어떤 거는 한 번 보고 재미없어서 떼치우고 어떤 거는요 6개월을 봤어요. 그 6개월을 본 비디오가 뭔지 알아요? 사운드 오브 뮤직. 저는 지금 생각해도 우리 애는 사운드 오브 뮤직으로 영어가 끝났다 이런 생각이에요.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그걸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보여줄 때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에델바이스 또 도레미송 이런 거 있어. 그건 우리 애가 따라 알겠지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어려운 노래들이 있거든. 거기 보면 My Favorite 또는 I Have Confidence 이런 노래 있어. 그거 정말 어렵거든. 그래서 나 우리 애가 못 따라할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6개월을 뭐 마르고 닳도록 보는 거라. 그래가지고요 너무 재밌어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사운드 뮤직을 또 테이프로 녹음을 떴잖아. 요즘은 뭐 컴퓨터에서 클릭하면 녹음이 되지만 옛날에는 안 했어요. 테레비하고 전축하고 또 비디오 플레이하고 세 개를 연결해. 노란색, 하얀색, 빨간색 째 꽂아가지고 공테이프 전축에 꽂아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겨우 녹음 떠가지고요. 그걸 복사해가지고 막 그죠? 우리 애하고 여행 다닐 때 체험학습 다닐 때 또는 짜투리 시간에 계속 그걸 틀으면서 듣고 다녀요. 나중에 내거든이 그 주잖아요. 그 어려운 My Favorite Thing, I Have Confidence 이런 노래들을 막 유창하게 막 하더라고. 와 너무 신기하네. 그리고요 또 막 전율이다. 그 철봉 밑에 맨날 놀던 미국 꼬마 있잖아. 6개월 후에 다시 만났다니까. 그런데 진짜 얘기를 해야지. 어느 날 보니까 미국 꼬마가 놀고 있더라니까. 여러분들 자기 애가 이렇다고 생각해봐요. 막 얼마나 나는 흥분해가지고요. 그거 뭐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로 골고루 한다고 찌랄한다고 그 5년 반이나 해도 안 되던 것이 그죠? 사운드 뮤직 6개월 봤는데 그 완전히 그때 귀가 완전히 뚫혔을 때는 아니라 말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고 있을 때는 아니라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미국 꼬마하고 놀더라니까. 그 미국 꼬마 중에 하나가 7살짜리가 있어. 몸이 굉장히 유연했어요. 어느 날 철봉 밑에서 애가 이걸 고기를 숙여 고기를 가랑이처럼 넣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내가 지금 허리가 아파서 흉내를 못 내. 이러고 거꾸로 하늘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고 하고 우리 애도 그러고. 근데 내가 그날 너무 궁금해가지고 집에 오면 물었잖아. 야 아까 그 엄마가 뭐라 하더노? 그러니까 우리 애가 뭐라 하잖아요. 시니컬하게 뭐 별말 안 하던데? 그래도 뭐라 하대 하니까. 맞아.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해. 우리는 막 흥분하지만 애는 세계에서 뭐 별말 아니거든.
뭐 별말 안 했어. 모든 게 그걸로 보인다 카드에 뭐 카드. 이 현장을 지켜본 제 마음 어떤지 알아요? 막 눈물 났다니까. 내가 애 그렇게 고생시켰는데 이렇게 쉽구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사운드 뮤직 그 다음에는 시스펙트. 우리가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음악 있는 영화를 좋아하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음악 있는 영화를 다 찾아가 보여줬잖아. 뭐 애니 뭐 그 다음에 대박친 게 시스펙트 1, 2. 시스펙트 알아? 우피 골드버그가 막 수녀로 배가 막 그 성당에 숨어 들어가가 막 갔어. 나중에는 우리의 중학교 대명중학교 다닐 때 교내 합창대회가 있잖아. 우리의 2학년 때 자기 반 합창곡을 알팔로 힘으로 했다니까. 시스템 1에 나오죠. 알팔로의 가스펠. 너무 신나잖아. 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했잖아. 우리의 부담이 확 줄었어. 아, 이 감동을 어떻게 내가 말할까. 근데 있잖아요. 그 당시 어쩐 줄 알아요? 여기 소방서 네들 있잖아. 알아요? 복집 있고, 그 무슨 복집이고. 영웅보고 있죠. 영웅보고 옆에 가면 비디오 가게 하나 있었다니까? 그럼 내가 맨날 그 비디오 가게 가가지고요. 비디오 빌려가지고 우리 보여줬어. 나홀로 집에 이런 거. 근데 문제는 비디오가 자막이 있잖아. 네. 자막 보면 안 되거든요. 귀를 뚫고 들어가면. 그래, 자막 가린다고요. 문방구 가가지고 캔트지 사가지고요. 우리 집에 테레비 요만한데, 옛날 테레비 조그맣잖아요. 테레비 요만한데 캔트지로 자막 가리니까 반밖에 안 돼요. 애 닭다리 미치러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또 잠순에 어떤 천재적인 엄마가 우리한테 팁을 하나 주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크리넥스 티슈를 뽑으래. 크리넥스 티슈 알죠? 네. 티슈를 딱 보면 저절로 반이 접혀 있잖아. 네. 접힌 상태로 텔레비 자막에 갖다 붙이래. 그런 다음에 물을 뿌리래.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정전기가 딱 붙어 있어. 근데 크리넥스 티슈다 보니까 반투명해서 그림은 보이고 글자는 못 알아. 근데 이 아줌마 노벨상 줘야 돼. 해보니까 진짜 놀랍더라니까. 애 답답한 것도 해소되고 자막은 안 보이고. 와, 그래가지고 또 그래 했잖아요. 물 뿌려가면서. 문제는 엄마 볼일 보러 갔다 오면 애들이 자막 띄고 보다가 엄마 올 때쯤 되면 물 뿌리겠다. 그래도 안 되겠어. 아, 자막 없는 거. 그래가지고요, 우리는 중고 비디오를 자막 없는 거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미국에 아마존이라는 사이트 있어요. 네. 타워 레코드라는 사이트 있어요. 그런 데 가면 중고 비디오 팔거든. 중고 비디오, 요즘 말하면 직구하는 거, 직구. 파워 블로그도 보면 왜 직구한다고 블로그에 직구하는 법 써놓죠? 그럼 우리 그대로 따라하면 되잖아. 저는 영어를 못하잖아요. 중고등학교 못 나왔는데 검정고시 겨우 했어요. 영어 수학을 가지고 검정고시 평균 60점, 과락 40점, 과락 없이 평균 60점이면 검정고시 합격인데 제가 영어 수학을 누구한테 배운 적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저는 영어 수학은 겨우 과락만 면하고요. 저도 음악미술 체육으로 고득점 해가지고 평균 60점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영어를 너무 못해요. 그런데 외국 사이트에 비디오를 어떻게 영어로 주문을 해요? 근데 잠순이 또 명문대 나온 아줌마들 있잖아. 그래가지고 타워 레코드에서 영어 비디오 주문하는 법 하면서 글 써올린다니까. 그래갖고 고테로 따라가지고 막 있잖아요. 땀 뻘뻘 흘려가면서 막. 그래도 혹시라도 돈 뛸까 싶어가지고. 한 번 주문할 때마다 10만원 절대로 안 넘게. 10만원치 주문하면 비디오 6개 와. 6개가 오는데 도착하는데 한 달 걸려. 왜냐면 배송비를 싸게 해야 되거든. shipping 한다고 하죠. 배에 실어서 한국까지 보내는 거야. 그걸 우리 집에 도착하면 한 달. 그렇게 해가지고 6개씩 사가지고 어느 날은 내가 주문한 게 잘못 왔어. 항의를 해야 되잖아. 이메일로. 내가 영어로 돼야 항의를 하지. 그럼 할 수 없이 포기하고 눈물 겹게 이렇게 키웠다니까. 요즘 엄마들 너무 쉬워요. 비디오 안 사도 돼. DVD 있잖아. DVD. 그리고요, DVD도 돈 주고 사면 안 돼. 교양생인데 죄송합니다. DVD 사면요, 돈 주고 사면 어떤 단점이 있어요. 자막을 선택할 수 있어. 네, 여러 개 언어로 자막을 선택할 수 있죠. 네. 이게 큰 기술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어를 귀를 뚫고 주는 데는 큰 장애죠. 네. 엄마 없을 때 자막 선택해서 본다니까. 그래서 DVD를 사면 안 되고 어둠의 경로로 다운을 받아요. 불편한 다운 받는데요, 진짜. 불법으로. 왜냐하면 불법으로 다운받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요. 자, 예를 들어서 겨울왕국 다운받잖아요. 네. 그러면 겨울왕국 동영상만 다운되는 게 아니고요. 자막 파일도 따로 다운돼. 겨울왕국.avi
이게 보통 화질, 겨울왕국점 MKV, 이거는 좀 고화질, 거기다가 자막 파일이 꼭 하나 떠져요. 겨울왕국점 SMI. 끝이 SMI로 끝나는 게 자막이야. 그러니까 겨울왕국 다운받았잖아요? SMI 붙은 거 지우면 돼. 그럼 다시는 우리는 자막 못 봐. 그러니까 이 DVD 사면 비싸잖아요. 뭐 3만원씩, 2만원씩 이라는데 다운받으려고 하면요 지금 엄청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다운받는지. 그러니까 요즘 엄마들은요 사교육비 안 드리고요, 아니 우리 애 진짜 그렇다니까 돈 하나도 안 드리고 애 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시골에 사는 대치동 아이고 시골에 살면서 얼마나 아이들 쉽게 키울 수 있는지 알아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 제가 요약하면 이 그림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아이들 앞에 놓인 길이 두 가지야. 하나는 난파선 타고 다니는 길, 문법 공부하고 단어 외우고 새빠르게 고생하는 길. 다른 하나는 크루즈를 타고 안전하게 영어를 언어로서 습득하는 길.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니까. 저는 처음에 몰라가지고 저런 거 했잖아요. 윤생영 하면서 돈 많이 들었거든. 그때 무슨 학습증 한 달에 뭐 10몇만 원씩 들더라. 그 돈만 해도 진짜 엄청나요. 근데 그 후로는 돈 하나도 안 들었죠. 그죠? 그리고 사교육을 해도 성실하게 하면 실력이 조금 늘긴 해. 확률이 낮아서 그렇지. 한 5%, 10%는 사교육기관에 보내도 도움이 된다 하죠. 대치동의 그 유명한 이범 선생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95%는 전기세 내려온다. 햇살 있고 유전자 좋은 5%는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엄마들은 우리 애는 그 햇살 있고 도움이 되는 5%로 알고 있어요. 전부 다. 그래. 자, 사교육해도 꾸준히 하고 성실하게 하면 실력이 조금씩 늘긴 해요. 근데 이게 위험이 커. 왠지 알아요? 우리 애하고 코드가 맞는 사교육기관을 발견했어. 영어학원을 보냈어. 근데 그게 계속되나? 안 그래. 학원 선생님 그만둬 보면 있잖아요. 또 마음에 드는 학원 찾아야 된다? 그런 동안에 공부했더니 도라미 타버려. 또 몇 달 쉬거나 아니면 다른 데 적응하고 뭐 이런 일하고. 어떤 유명한 원어민 전문학원 보냈잖아요. 청담 보냈어. 청담에 어떤 형을 좋아해가지고, 외국인 형을 좋아해가지고 아주 잘 맞게 다니던 무심화가 있어. 근데 그 외국인 형이 겨울방학 때 자기 나라에 휴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약을 들고 들어오다가 잡혔어. 그래, 구속돼버렸어. 그럼 그 선생님이 갑자기 없으잖아. 그 청년 밑에서 영어와 같이 하던 애들은 어떻게 돼요? 낙동강물이야. 또 어떤 원어민 언니가 막 자기 마음에 들어가 잘 다니는 애가 있다? 원어민 언니 시집 간다고 귀국했더니 자기 나라. 그럼 또 낙동강물이야. 학원 한번 보내봐요. 그러면 계속 뭘 바꿔야 돼. 교육기관이 계속 바뀌어야 되거든. 또 바뀔 때마다 쫙 내려가. 조금씩 계단식으로 조금씩 올라가다가 확 내려가고. 다시 또 자꾸 삑 하다 보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닌 이런 상태로 사춘기 된다. 한번 해봐요. 어렵다니까. 꾸준히 하기가. 그리고 엄마들도 이 상태가 롤러코스터 타잖아. 명절 한번 시댁 갔다 오면 확 떨어져가지고 만사 귀찮구나. 이럴 때 애 그냥 던지나고 이러죠. 회복해가지고 또 막 열심히 하다가 또 시어머니 전화 받으면 또 확 다운되고 이런 식으로 롤러코스터 탄다니까. 그러면 거기도 영향을 받죠. 자, 미리 생략하고 인증샷부터. 우리가 그래가지고요 수능을 쳤잖아. 이 우리 수능 성적표예요. 영어 보면 영어 성적 봐요. 영어 성적 원점수가 안 나와. 수능 성적표는 원점수 안 나오지. 몇 점 받았지. 근데 뭘 보고 알아요? 100분의 1을 보고 하는 거야. 100분이가 몇 %예요? 100%. 위로 1% 높다 이런 뜻이야. 99%라는 말은 위로 1%가 있단 말이고요. 100%라는 말은 위로 하나도 없다. 위로 하나도 없으면 뭐 해야 돼? 네? 100점 받아야 되잖아. 그만이 알아듣나? 뭐 알고. 아니, 뭐 반응을 해야 알아들으면 지나가고 이렇게인데. 우리 이거 봐요. 수학에서 100점, 영어에서 100점. 이게 그래도 전국에서 한 200등 한 성적표를 해요. 대구에서 10등. 잘했죠? 사교육 하나도 없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를 이제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했어요. 이 엄마평의 핵심은 인터넷에 뭐 많아요. 사이트도 많고 카페도 많고 한데 그게 전부 사실은 원조가 어디예요? 잠수내 아이들의 영어 공부법이
확산된 거죠. 그 잠수에서 활동하던 저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대구에도요, 잠수에서 같이 활동하던 저보다 후배들이 전부 동네마다 이런 그죠, 영어 도서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다니까. 우리 신월성지구에도 있고요. 여기 대덕맨션에도 있고, 효성타운에도. 거기도 애플트리인가 뭔가. 아주 뭐 그 잠수네 후배야. 그리고 황금동에도 있고요. 잠수네에서 이 아이를 직접 키워보면 다 고수가 되거든. 그래가지고 거기가 전부 이렇게 동네마다 영어 도서관이나 뭐 영어 엄마표 돕는 이런 거 하고 있다니까. 그 핵심이 뭔가 하면요. 첫 번째 이거예요. 듣기와 읽기를 왕창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듣기와 읽기가 되면요, 쓰기와 말하기는 저절로 돼. 우리 애들 키운 거 모국어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 애들 뭐 엄마가 아빠하고 대화하는 소리, 연속곡 소리, 그죠? 아파트 같으면 그 뭐지,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방송하는 소리, 이런 소리 계속 애들이 들었어. 가만히 눕혀놨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어느 날 말하기 시작하죠. 말하기를 가르쳤어요? 아예 하니까 듣기가 되면 말하기는 저절로 돼요. 또 읽기가 되면 쓰기는 저절로 돼요. 그래서 듣기와 읽기를 충분히 하면요, 언어는 그 저절로 쓰게 돼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영어 하는 게 재밌어야지. 애들은 코드가 재미밖에 없어. 재밌으면 하고 재미없으면 안 해. 여러분들 기말고사 또 앞두고 있죠. 문방구 가서 넘기는 문제지. 두산 동안 천재법 넘기는 거 사다가 지금 저녁마다 애 잡을 거 아니에요. 장교 시험 없어요? 없어졌어요. 원래 없어서. 그래요? 네, 전교생이 없어서. 우와, 좋은 학교네. 네, 좋은 학교예요. 이게 소문 나야 되는데 이런 게. 예, 소문 내고 있습니다. 아니 기말고사 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네. 애들 그 한 페이지 넘기는데 그 금방 5분만 하면 집중하면 할 것 같은데 네. 이것들이 질질질질 끝나니까. 맞아. 왜 그런지 알아요? 희망이 없거든. 이거 어느 세월에 끝내고 내가 노노 이런 생각이 드니까 희망이 없어. 그래서 질질 끝나니까. 고통스러워,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애들은 재밌으면 해.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윤석열 할 때는 질질질 끌려오던 놈이, 그죠? 비디오 보여주기를 하니까, 특히 지가 재밌어 하는 것을 골라주니까, 재미없는 거 골라주면요, 완전히 막 본 운동 만 운동 하고. 제가 실패한 경험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제 운동권 출신이거든요. 30대 초반까지 계속 국가공고 위반으로 수배받고 뭐 잡혀가고 막 이래서 살았어요. 제가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비디오 보실 때 어떤 비디오를 발견했어. 미국의 뉴욕타임즈라는 신문 알죠? 뉴욕타임즈를 배달하는 신문 배달 청소년들이 뉴욕타임즈를 상대로 파워투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있어요. 뉴시스라는 영화인데, 그 뉴욕에 사는 불우한 신문 배달 청소년들이 그 뉴욕타임즈라는 회사를 상대로 항의하는 파워투쟁을 벌입니다. 너무 내 마음에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죠? 우리 애들 그거 사가 어렵게 구해가지고 그거 보여줬잖아. 이거 한번 보고 대체 어때? 그건 관심이 없어. 이렇게 실패하기도 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사운드 뮤직 시스템, 또 뭐 나중에 좀 커서는 오페라 이유죠. 또 앤이라는 유명한 율브린너가 주연한 영화 보면 또 뮤지컬 많이 나오고 이런 거. 그리고 사운드 뮤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국식 발음, 영국에서 제작한 영화들, 프린세스 다이어리. 그리고 지금도 여기 도서관에 가면 그 영국의 유명한 동화 작가 로알드 달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들 있잖아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 마틸다, 이런 책도 정말 재밌거든요. 그래서 로알드 달의 작품들은 영국에서 전부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찰리와 초콜릿 공장 영화, 마틸다, 제임스 슈퍼복숭아, 뭐 이런 책도 있잖아요. 그리고 2년 전에도 우리 25살 때도요, 서울에서 대학 다니다가 얘한테 카톡이 왔잖아요. 아빠, 내 대구에 가면 우리 가족 영화 보러 가. 뭐 하니까 마이 리들 자이언트 하는 거 2년 전 여름에 개봉했어. 그게 뭔데? 하니까 내가 어릴 때 본 책 있잖아. 왜 하면서 우리말로 시공준에서 내 친구 꼬마거인이라고 번역된 책이 있어요. 그 영화가 원제가 마이 리들 자이언트. 그 2년 전에 국내에 개봉이 됐다. 우리 애가 이 25이 됐을 때 영향을 받았어. 그런 거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재밌잖아요. 재밌을 것 같고. 우리 애만 그런 게 아닌 것이, 요즘 애들도 2년 전에 겨울왕국이 개봉했을 때 집집마다 겨울왕국 틀어주잖아요. 영화에 관심 있는 엄마들은.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애들이 겨울왕국을 다 따라하죠. 어떤 여자애 보니까 지가 무슨 엘사라고 있잖아. 하얀 드레스 맞춰 입고 큰 드레스 빼가지고 찢어가지고
그 주머니에 담았다가 꺼내가지고 확 뿌리면서 눈 온다 하면서 막 엘사 흉내내죠. 내 입고 부르고 있잖아. 안 해봤어요? 그래, 그거라. 우리 애는 그런 게 아니고 요즘 애들도 지가 좋아하는 걸 만나면요 그대로 따라한다니까. 이게 너무 쉬운데. 그래가지고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영어 전문 학원도 하나 생겼어. 옛날에 토스라고. 들어봤어요? 토스 잉글리시라는 이것도 외국 자본이 투자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프랜차이즈였다니까. 토스에서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한 달에 하나씩 DVD를 빌려줘. 보증금 30만 내면 DVD 재생기도 빌려주고 한 달 동안 그 DVD를 계속 애들이 보는 거라. 그런 다음에 한 달 후에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그 학예회처럼 발표, 제공자치처럼. 그걸 보고 우리 영어 엄마 병원에 전문 용어로 미미킹이라고. 미미킹. 흉내내기. 배우들의 대사를 그대로 하는 거야.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 어떻게 해요? 배우보다 먼저 말하죠. 배우의 입보다 먼저 죽긴다니까. 제가 하도 다 말바가 외우면 그걸 보고 앞질러 말하기.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그게 재밌으니까 막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영어를 습득하게 되잖아요. 학습하는 게 아니라 습득하게 되면 영어 공부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무슨 공부해야 되는 줄 알아요? 수학 공부해야 돼요. 좋은 대학 가면. 수학이 안 되면요 아무리 똑똑한 애들도 힘들어. 그래서 우리의 대명중학교 다닐 때요 우리는 졸업식이나 상도 못 받았거든. 왜냐하면 공학이잖아. 애써 있는 여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대명중학교 전교육 1등에서 10등 중에 8명이 나오면 다 여학생이야. 그럼 우리는요 내신 공부하다 때려쳤어요. 수행평가하면 역전됐는데 지필고사 칠 때는 우리가 전교 1, 2등 하는데 수행평가 합산해보면 8등, 9등 이지랄. 근데 열받아가지고요 도저히 이 학생들은 못 이긴다. 이거 때려쳤잖아. 진짜 그 대명령에 다닐 때 그리고 그 여학생들 전부 어디 다니는지 알아요? 저기 큰 도로에 가면 한미학원 있잖아. 몰라? 종합학원. 거기 가면 한 달 전부터 내신 돌린다니까? 전과목? 그래가지고 애들 뭐 전교 1등 하는 애들 보면 막 99.8 기사부터 평균이. 그 위에 이겨. 그런 데 있잖아요. 처음으로 우리나라 국회에서 우리의 중학교 2학년 때 영주교육부를 통과했어. 그래서 교육청에서 영재를 선발한다네. 학교 대표들을 학급 하나당 0.5명씩 보내. 그 대명중학교 그때 5학급인가 이래 있어가지고 2명을 학교 대표를 보내잖아. 2명을 보내는데 선발 시험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애, 수학 공부 잘하는 애 한 30-40명을 교실에 모아놓고 진검승부를 펼쳤어. 대명중학교에서. 진검승부. 그때 전교 1, 2, 3등 하는 여학생에서 몇 점 맞았어요? 전부 20, 30점이다. 근데 우리 애 70몇 점 맞았지. 그리고 여기 빨래터 인데 가면 할매 손칼국수인가? 그 집 손자 걔가 50몇 점 하고 이기고. 그리고 그 둘이 교육청 영재 선발 시험 하러 갔잖아. 우리 아무 자격도 없이 그 20명을 15,000명의 중학생, 우리 남부 교육청 산하 15,000명의 중학생 가운데 20명을 뽑는 시험 통과했잖아요. 고등학교 가면 수학 공부해야 된다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보통 유명한 데서는 대치동 같은 데서는 중3까지 영어를 끝내라고 해요. 꼭 그렇진 않더라도 영어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면 영어를 모국어로서 습득하잖아요. 그러면요 영어에 대한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좀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영어의 목표가 가는 거죠. 소통 가능한 영어를 해요. 애들 비디오만 좀 봐도요. 고학년 되잖아. 그러면 엄마도 왜 여름에 광암이나 뭐 이런데 휴가 가잖아요. 놀러 가잖아요. 그럼 애들 공항에서 수속도 한다니까. 우리는 막 쫄아가지고 막 포켓 영어 사가지고 막 익하는데 애들은 그냥 다 알아들어. 그래서 엄마를 끌고 다닌다니까. 신기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길을 놔두고 애들 고정시키면 되겠어요. 나는 내가 경험해보고요. 엄마들이 몰라가지고 너무 고생하는 게 안타까워. 그래가지고 내가 15년째 이 강의를 하고 있잖아. 쓸데없는 사교육시킨다고 고생하고 이래가지고. 왜 그런 거 아닙니까? 왜 듣기와 읽기를 해야 되는 거 하면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사회로 진출할 때 사회가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또는 회사가 요구하는 공인영어 성적이 있죠. 공인영어 성적을 제출해야 돼. 공인영어 시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 국내에서 시행하는 유명한 영어 시험이 3가지가 있어요. 자, 탭스, 토익, 토플 이렇게. 근데
토익은 좀 예외죠. 토익은 뭔가 하면 미국의 대학원으로 진학하려고 하는 그죠? 학습자를 위해서 그죠? 수업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플은 좀 다르죠. 그래서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가 골고루 30점씩, IBT 토플 같은 건 120점 만점인데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가 골고루 30점이에요. 근데 우리 애들이 회사를 취직하거나 무슨 어학 전문대학원이나 로스쿨을 가려고 하면 뭘 봐요? 토익을 주로 보고요. 서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는 탭스를, 서울대학교는 탭스를 보고요. 왜냐하면 서울대학교는 저희가 개발한 시험이거든요, 탭스가.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탭스를 보고요. 이 두 시험의 구성을 제가 배워 놓으지. 자, 토익 봐요. 토익은 청해가 반, 듣기가 반이라는 뜻이에요. 시험 처음. 그리고 독해가, 읽기가 반.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듣기, 읽기가 반이라니까. 물론 읽기 안에 조그맣게 문법하고 어휘가 좀 포함되어 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생해야 될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시험의 구성이 듣기와 읽기가 각각 495점씩이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어릴 때? 당연히 듣기와 읽기를 해야 되죠.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한국적인 시험이라고 평가한 탭스를 개발했어. 서울대학교 탭스는 어떻게 됐어요? 듣기 400점, 읽기 400점, 문법과 어휘는 100점. 비중이 확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치르게 될 중요한 시험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요즘 수능에서도요, 문법 안 나와. 나와봤자 한 문제. 그것도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용법, 이런 걸 묻는 문제. 이거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자,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치게 될 중요 인증 시험. 그리고요, 초등 저학년마다 좀, 관심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멀리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치는 가장 유명한 시험, 어려운 시험들을 좀 내가 정리해서 펴요. 외국어가 제일 많이 쓰이겠죠. 네. 외국어 시험 봐요. 토익에서 몇 점을 요구해요? 775점을 요구해요. 외국어시에서. 의전은 지금 없어지는 추세니까 로스쿨을 가지고 할 때 연세대 로스쿨 같은 경우에 780점을 요구하죠. 이 780점, 700점, 보통의 경우 700점. 그죠? 웬만한 5급 행정고시는 700점을 요구해요. 이 700점을 맞는데 모국어로서 언어를 습득해 놓으면요, 이 700점은 아무 점수도 아니에요. 그런데 듣기 쓰기 말하기 제가 빠지게 학습하는 경우에 이 700점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거예요. 실제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신림동에서 사법시험 공부하는 고시촌이 있거든요. 신림동 고시촌에서 큰 난리가 났어. 무슨 난리가 났는가 하면 사법시험 1차 시험의 영어 필기시험이 있거든. 사법시험 1차 시험 8과목을 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어 필기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명문법대 나온 친구들은 성문종합 영어를 하도 잘해가지고 영어 필기시험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노장수 선생님들이요, 1차 시험 합격할 때 영어 필기시험을 쉽게 합격하고 2차 시험 치나요? 근데 2차 시험 자꾸 떨어져서 40이 넘도록 사법시험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제도를 바꿨어. 영어 필기시험 1차를 없앤 거야. 없애고 뭘 해요? 공인영어 성적으로 대체한다. 그래서 사법시험에서 토익 700점을 맞아요. 토익 700점을 요구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노장수 선생님이 다 사법시험 포기했잖아요. 제 친구 중에 하나도 고대법대 나왔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사법시험 떠났다고. 왜 그런 줄 알아요? 성문종합 영어로 하면 귀신 같은 친구들이 토익을 치니까 재결합 여기 또 떴어요. 이게 뭐 개인정보나 이런 게 떠면 결정해서 여기 지금 사법시험에서 토익 700점을 요구하잖아요. 이 700점을 못 맞아가지고 다 사법시험 포기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길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상하죠. 우리 애는요, 중학교 3학년 때 벌써 이런 점수 훌쩍 뛰어넘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영어라는 게. 어떻게 하면 굉장히 고생해야 되고 어려운 점수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굉장히 쉬운 점수예요. 그래. 우리 애가요,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에서 취직했어. 일본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도쿄에서 1년 살았어. 일본에 대기업 취직해가지고 도쿄 세계 무역센터 1등에서 그 그룹에 인수합병 다른 기업을 사고팔고 하는 그 말단 직원으로 1년을 일했어요. 우리는 외국 생활에 로망이 있어가지고
일본은 그래 좋아하더라. 우연히 일본 여행 갔다가요, 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을 일본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무슨 사진 콘테스트에 냈어. 근데 그 입성을 했다? 상을 받았어. 폰으로 찍은 사진이. 일본과 한국의 문화교류 뭐 이런 차원에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부상으로 9박 10일 일본 여행 기회를 준 거야. 그래 9박 10일 일본 여행 갔다 오더니 이마에 갑자기 일본에 꽂혀가지고 자기는 일본에 가서 살겠다네. 그래가지고 일본어 벼락치기 6개월 해가지고 일본 회사에 취직했잖아. 그랬더니 이 회사에서는 또 그때 딱 우리나라에서 3명을 뽑아놨거든. 외국 인재를 뽑는다고. 그래가지고 얘들 키운다고 했잖아요. 100만 원짜리 일본어 과외도 붙여주고 막 집도 주고 막. 그래서 1년을 살다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일본 살아도 별거 없네 하면서 사표 내고 한 달 전에 돌아왔어. 28살 지금. 한 달 전에 돌아와서 로스쿨 가겠다고. 그 이제 로스쿨 가면 로스쿨 입문시험도 쳐야 되지만 공인영어 성적도 있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봐요. 2년 동안 일본어만 했잖아. 그리고 귀국한 지 한 달도 안 됐어. 이거 봐요. 5월 27일 토익 쳤잖아. 몇 점 받았어요? 한 문제 틀렸다니까. 그리고 우리 열받아가 또 접수해놨어. 만점 받을 때까지 생각. 한 문제 여기 읽기에서 틀렸고, 그 2주 전에는 975점 듣기에서 3문제 틀렸고, 아침에 잠을 적게 해가지고 내일 듣기 3문제 틀렸고. 점수 높죠? 우리 진짜 영어 단어 외우는 거 싫어하고요. 정말 게으른 비형이거든? 근데 이게 모국어처럼 습득해 놓으니까 우리 애가 지말이에요, 지말. 자기는 고등학교 때 완전 헛짓했대.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내가 불안해가지고 입시를 해야 되니까 단어 외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했다니까. 근데 아이가 정말 싫어해서 뭐 단어장 외우고 뭐 그 신문이나 이들 EBS 같은 데 가끔 나오거든. 애써 있는 여학생들 지하철에서 스프링 넘어가는 영어 단어장 들어가지고 막 외우면서 학교 가고 이런 애들 있다니까. 저도 그거 보고 우리한테 그거 해보라고 맨날 쪼았거든. 우리 애는 뭐 한 달도 못해. 막 미치겠다. 그리고 고등학교 다닐 때도 영어 내시는 형편없었어요. 근데 수능 만점 받았죠. 살아있는 영어를 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죠? 공인영어 성적도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굉장히 어렵죠. 듣기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거 일본어 능력 시험, JPT라고. 우리의 말로는 모든 언어가 통한대. 우리 애는 진짜 영어 단어 외우고 귀찮아했거든요. 게을러서. 근데 뭘 잘했어요? 우리말을 잘했어. 어릴 때부터 우리말 제 얘기 많이 했거든. 그게 다른 언어에도 다 영향을 미쳐. 이번에 있잖아요. 그 스티브 클라센이라고 세계적인 언어학자가 있어요. 특히 제2외국어 습득에 있어서 세계적 분야자가 있는데 스티브 클라센. 이분이 한국에 왔잖아요. 보름 전에. 서울에 있는 어떤 사립초등학교에서 이분 초청했다. 이분 굉장히 비싼 분인데 어떻게 초청했나 몰라. 사립초등학교에서. 그 세계적인 석학인데. 그래가지고 이분 왔다고 막 신문기자들 인터뷰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분 한국에 온 때 맞춰가지고 출판사에 책도 나왔어. 읽기 혁명이라고. 이분이 말하는 것의 핵심이 뭔잖아요. 이번에도 한국에 와서 카드 기자들한테 언어를 습득하는 가장 손쉬운 길은, 손쉽고도 유일한 길은 프리보케블러리 리딩이다. 제가 영어 발음이 안 돼서 죄송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프리보케블러리 리딩이다. 어휘에 구애되지 말고 읽어라 이 말이에요. 어휘 몰라도 되는데 사진 찾지 말고 그냥 자주 읽다 보면 여기서 등장하고 저기서 등장하고 이러죠. 그러다 보면 계속 만나다 보면 무슨 뜻인지 알게 돼요. 이게 살아있는 어휘를 습득하는 거예요. 이분의 그 평생 연구의 핵심이 그거라. 프리보케블러리. 자, 우리 아이들이 모국어를 습득했잖아요. 어떻게 습득한지 알아요? 너무 놀랍죠? 여러분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애들이 막 한국말을 원어민처럼 하잖아. 말 듣고 얼마나 잘해요? 4살, 5살. 유창하게 하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 노암 촘스키라는 미국의 세계적인 언어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한 아이가 모국어를 저렇게 손쉽게 습득하나? 그래서 이분이 평생을 이걸 연구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나중에 내린 결론이 뭐예요? 인간의 뇌 속에 언어를 습득하게 하는 장치가 있을 것이다. 이 장치를 이름 붙여서 Language Acquisition Device, LAD, 레드라고 부르죠. 영어 학원 설명 같은 거 하면 다 이거 말하는 레드가 있다 계속. 이것도 또 학원들 말하자면 레드가 사라진다 하나. 레드가 사라진대. 그러니까 빨리 가네. 사라지고 전부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로 든 게 뭐잖아요? 우리나라 이민자 가정.
미국 이민간 가정 보면 진짜로 애들은 영어를 정말 습득해가지고 잘 원어민처럼 하는데 부모들 어때요? 여전히 콩글리시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레드가 사라져서 되게 크더라. 근데 제가 미국에 있는 선배들 알거든. 맨하탄에서 세탁소 2개 하는 선배도 있고요. 주유소 하는 선배도 있고, 캐나다에서. 내가 몇 번 가서 만나봤거든. 가보니까 이 어른들이 애들은 학교도 가서 영어를 배우니까 영어를 원어민처럼 해. 근데 어른들은 어떤지 알아요? 영어에 노출이 안 돼. 미국 가서 사는데. 세탁소 하는데 필요한 말 몇 개 없어요. 얼마입니다. 뭐 어서오세요. 뭐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생활 영어 조금 하는 것밖에 없어. 그럼 미국에 살면 집에 와서 텔레 보면 영어로 다 듣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 선배는 왜 하는지 알아요? 집에 돌아오면요 외로워가지고 한국 드라마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 노출이 시간이 없어. 레드가 사라진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기에 너무 쫓기지 말라는 거죠, 제 말은. 그 실제로 독일의 언어학자들이, 독일의 뇌과학자들이 의사들인데 연구를 했어요. 이 독일의 뇌과학자들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베르니키 박사, 한 분은 브로카 박사. 이 두 분이 실어증 연구자의 세계적권이라. 이분들이 실어증 환자들을 쭉 추적 연구해 보니까 실어증이 두 부류는 아니네. 한 부류는 아예 듣기가 안 돼요. 듣기가 안 됐기 때문에 말하기가 안 돼요. 늑대 수는죠. 듣기가 안 되죠. 이런 실어증 환자들을 계속 추적해 보니까 공통적으로 뇌의 어떤 부분이 다쳤어. 그래서 그죠? 이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따서 그 영역을 뇌과학에서는 베르니케 영역 이렇게 듣는 기능이 상한 거죠. 또 실어증 중에 어떤 실어증이 있는가 하면 듣기는 멀쩡하게 하는데 말하기를 횡설수설하는 실어증이 있어요. 의미 없는 말을 횡설수설하는, 우리 주변에 가끔 그런 분이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공통적으로 출력 장치가 고장난 거라. 이걸 브로카 박사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브로카 영역 이렇게 불러요. 이 컴퓨터로 말하면 입력 장치 고장은 마우스 또는 키보드의 고장이고 출력 장치는 모니터나 프린터의 고장이죠. 그러니까 노암 촘스키가 말한 언어 습득 장치라면서 언어학자니까 추상적으로 말했는데 과학자들은 이걸 뇌과학을 통해서 증명해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쫄지 말고 레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걸 한눈에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우리 아이들이 언어를, 우리 모국어를 습득한 과정을 잘 보면 처음에는 한 1년 동안은 아무 반응도 없어. 눈만 꺼벅꺼벅하고 모빌만 쳐다보고 있고, 그죠? 낑낑거리고 울기나 하고 그랬죠? 근데 어느 날부터 뭐부터 시작해요? 엄마 또는 맘마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비약적으로 말이 터져나와. 그렇죠? 자, 이 아무 반응이 없는 기간을 언어학자들은 침묵기간 이렇게 부르요. 침묵기간 동안 모국어를 계속 듣는 거죠. 들어서 꽉 차. 이걸 물리학 용어로 임계량 이렇게.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약 2000시간. 한 언어에 2000시간 노출되면 말이 터져나옵니다. 물론 아카데믹한 수준 높은 영어를 하려면 1만 시간이라고 하지만 보통 2000시간. 어떤 학자는 뭐 600시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수는 2000시간. 우리 애들이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누워 있었는데 어느 날 모국어를 막 말하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엄마도 이제 드디어 읽어주는 거야. 뭐 보드북 같은 거 사다가 보드북 알죠? 애들 시범 모드 막 째지고 이런 거. 한 페이지에 한 그림씩 있지. 차 그림, 과일 그림, 동물 그림. 이때부터 읽기 시작해. 맞죠? 그리고 나중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쓰기 시키죠. 신기한 한글단을 부르든지 엄마가 직접 하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모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잘 봐요. 어느 날부터 임계량을 딱 채우고 나면 말하기가 비약적으로, 표현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요. 그래야 돼요. 언어를 습득하는 게 이렇다니까. 우리 애도요, DVD 그거는 비디오 계속 봤는데 애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심지어는 영어 발음의 뉘앙스까지 알아. 우리 애는 영국식 영어가 너무 따뜻하대. 사운드 뮤직 봤어요. 독일식 영어는 굉장히 딱딱하죠?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이펙트라고 들어봤어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독일계 미국인이거든. 영화 배우 알잖아요. 그 나중에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했어. 그래서 키신저 이펙트라고 했어.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이전에는 키신저라는 미국 국무장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독일계 이펙트. 독일계 발음이 개판이야. 발음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DVD 자꾸 보다 보면 발음도 좋아지는 걸 보고 말리네.
내용이 좋은 게 중요하지만 발음이 원어민처럼 되는 걸 말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영국식 발음이 너무 따뜻하대. 그리고 계속 들으니까 어떤 말 하는 줄 알아요? 이게 한 음절인 줄 알았는데 이게 세 단어를 연속해서 말한 거네 이렇게.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어떤 엄마가 상담하자 해가지고 어떤 커피숍에 약속을 했어. 어느 커피숍 물어보니까 엔젤리너스로 오래. 그래서 한글로 내 받아 적어 엔젤리너스 받아 적었다니까. 근데 그 커피숍 앞에 가서 간판을 보니까 엔젤 인 어스 세 단어라. 예. 그걸 빨리 말하면 엔젤리너스가 되는 거지. 영어가 우리가 처음에 들을 때는 우르르르 이래 들리거든. 근데 귀가 예민해지면 어떡해요? 이게 여러 낱말들의 연결이구나 이렇게 들린다. 귀가 민감해지는 거죠.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입력이 늘어날수록 표현 능력이 점점 발전하고 그러면 학습 부담은 전혀 없어. 시계 어딨어, 시계. 가야 되네. 가야 되네, 벌써. 11시 50분. 아이고, 이제 3분의 1도 못했는데 가야 된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잠수냉의 핵심을 딱 요약하고 갈게요. 자, 잠수냉 핵심이 뭔가면요. 이래, 처음에는, 자, 자막 없이 비디오. 이게 1단계예요. 자막 없이 비디오 보도록 아이가 습관이 되면, 이제 몇 달 하면 이게 습관이 되죠? 습관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DVD를 왜 보여주는가 하면, 흘려듣게. 우리 애 요람에 누워있을 때, 연속곡 소리, 엄마 대화 소리, 이런 거 흘려듣잖아요. 그것처럼.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흘려듣게. 그래서 옛날 우리는 뭐 했는가 하면요, AFKN이라고. 미군들 대상한 뉴스 있어. AFK 뉴스 듣기. 우리 세대에서는 그거 많이 했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프렌즈 시트콤. 이런 거 많이 들었죠, 대학 시절에. 그게 전부 흘려듣게 한 거라. 귀를 예민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즘 애들은 또 뭐 하는 줄 알아? 미드. 뭐 프리즌 브레이크 이런 거 영어를 보고 하잖아. 이게 전부 흘려듣기거든, 성인용.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이 어리니까 아이들에게 맞는 흘려듣기를 하는 거라. 그래서 흘려듣기는 뭐 예를 들어서 방송 틀어놔도 되고요. 영어 방송 아니면 뭐 닉 주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되고. 근데 문제는 그 시간 맞춰야 되잖아. 불편해. 그리고 CD, MP3 틀어줘도 돼요. 그것도 흘려듣기가 돼. 근데 가장 도움이 되고 쉬운 방법은 DVD 틀어놓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관심 없는 건 진짜 흘려듣고 애들이 레고 놀이 하거나 이러면서 흘려듣고 관심 있으면 화면 앞으로 온다니까. 좋아하는 장르를 잘 찾아주기만 하면 흘려들으라고 했는데 고맙게도 집중하잖아. 이상한 일이 벌어져. 그리고 이 흘려듣기가 안정되면 이제 한 몇 달 후에 살짝 뭘 추가하는데 뭘 추가하는가 하면 집중듣기. 이게 엄마표 용어로 집중듣기라고 하는데 뭔가 하면 책을 보면서 CD를 듣는 거랑 MP3를 듣는 거예요. 활자와 소리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건 옛날 우리가 하던 대로 뭐 파닉스 하는 거지, 파닉스. 왜냐면 궁극적으로 듣기도 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읽기를 해야죠. 읽기를 하려면, 그죠? 활자와 어떻게 소리 나는지 알아야 있잖아? 그래서 어떤 뭐 엄마들 불안한 거는 파닉스하고 이러죠. 미국에서도 파닉스에 대한 찬반 양론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교육정책 위반자가 되면 파닉스 교육을 실시하고, 어떤 사람이 교육정책을 총괄하면 파닉스 없애고 이래. 그러니까 파닉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정상적인 아이들은 일주일에서 열흘 지나면 저절로 지금 성우가 뭘 읽어주는지를 찾을 수 있어. 신기하죠? 영어 하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젓가락이나 볼펜으로 아이와 함께 책을 짚어가야 돼. 왜냐면 아이는 모르는 말을 읽어주니까. 이제 처음에는 한 열흘 정도는 같이 해요. 그러면 나중에는 애가 눈으로 찾아. 그러면 눈으로 따라가면서 들으면 돼요.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게 좀 공부 같거든. 엄마들 볼 때. DVD 보기엔 공부 같지 않고 노는 것 같고. 영어책을 보면, 영어 동화책을 보면서 듣는 거. ORT로 많이 해봤죠? 그건 공부 같거든. 그래서 엄마들이 이걸 많이 과도하게 하는 거라. 그래서 대부분 엄마표 영어가 실패해요. 시중에 학원들도 다 이거 한다니까? 엄마표 영어에 영향을 받아서. 웬만한 학원들 가면요. 뭐 뮤엠 영어니, 센트럴 리딩이니, 뭐 이보영이니, 뭐 다 보내봐. 다 이거 해, 이제. CD 듣게 하는 거야. 그거 돈 주고 왜 해? 집에서 하면 되는데. 맞죠? 이건 조심해야 돼. 절대로, 그죠? 처음 시작하면서 10분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고학년이 되어서 잘한다 하더라도 30분을 넘어가면 안 돼요. 왜? 이게 영어로 된 동화를 읽어주는 거라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어려워. 저는 우리 애 할 때 직접 같이 해봤거든요. 나는 5분도 안 돼서 자고 있더라고. 주소만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애들한테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애들은 동화 하나 짧은 거 5분에서 10분, 긴 거는 잘라서 이틀 3일에 잘라서 이렇게. 여기서 무리한다니까. 많은 제 주변에 제 이야기를 들은 많은 엄마들이 이걸 다 무리하더라고. 이게 좀 공부 같아 보여가지고 이거 하다 보면 애들이 퍼져,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막 개기고 막 이래가지고 실패한다니까. 엄마들 가지고 있는 불안감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집중 듣기는 아주 소박하게 짧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ORT로 한다면 보통 리더스북이라고 부르죠. ORT 같은 장르의 책을 리더스북이라고 부르요. 리더스북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영어 학습자들을 위해서 동화책에서 출몰하는 어휘의 수를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책. 이걸 뭐 리더스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리더스북 가장 쉬운 단계는 그 수준에서 50단어 이하로 제한하고 2단계, 그 높은 단계는 80단어 이하, 더 높은 단계는 100단어 이런 게 제한하고 있어요. ORT가 그런 책이죠. 우리 할 때는 ORT라는 책이 없었는데 지금은 ORT가 나와가지고 너무 레벨을 세분화해놨어. ORT는 0단계부터 12단계까지 있어요. 책은 많이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보통 리더스북은요, 다른 시리즈는 헬로 리더나 And I Can Read Book이라는 리더스북이 있는데 이런 거는 보통 1단계에서 4단계 정도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1단계 가지고 이런 책 1단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그림과 문장 한 줄이나 두 줄, 한 줄 있죠, 한 줄. 여기 1단계예요. 이거 가지고 집중 듣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듣나? 지금 내가 하는 말 알아듣고 있어? 네. 집중 듣기를 해.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단계가 비슷한 시리즈를 예를 들어서 And I Can Read Book이라는 시리즈가 있어. 그 수십 권을 계속 집중 듣기를 해. 그죠? 그러면 한 달, 두 달 가겠죠? 그거 다 끝나면 다른 시리즈의 비슷한 단계를 또 해. 또 그다음에 헬로 리더라는 시리즈, And I Can Read Book, 헬로 리더 아니면 ORT 이거 쭉 해요. 몇 달 하다 보면 어떻게 돼? 거기 나오는 50단어를 아이들이 다 알고 있어 이제. 왜냐면 계속 그림 보고 읽어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대충 알아듣는다니까. 거기다 DVD도 보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다 알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CD를 빼. 그리고 책만 줘. 읽으라고 해. 그럼 읽는다니까. 요게 세 번째 단계. 그래서 영어 책 읽기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가로 열고 집중 듣기 했던 영어 책 읽기. 아무 책이나 어떻게 읽어요? 맨날 헤딩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집중 듣기 했던 책을 주면 읽어내. 자, 집중 듣기 했던 책 읽을 수준이 되면 집중 듣기는 한 레벨 올리는 거지. 이걸 보고 잠수는 영어로 지평선 읽기 이렇게 지평선 읽기. 엄마들은 자꾸 레벨을 올리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평선 막 길게 지겹잖아. 길게 되죠. 쉬운 책을 계속 읽어. 그러면 가만히 놔둬도 레벨을 업돼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읽기 수준을 높이려고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알아서 올라간다니까. 그리고 아무리 빨리 설쳐도 소용없어요. 천정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천정. 국내에서 이렇게 엄마표 영어로 모국어처럼 습득하는 것은 어느 시점까지 다 천정까지 가. 그게 5학년 때 하든지 3학년 때 하든지 1학년 때 하든지 상관없어요. 결국은 똑같다니까. 그리고 나중에 아이들이 어떤 환경이 돼서 미국 같은 데 가면 금방 적응하지. 처음에는 말하기를 많이 못 해보니까 좀 어색하죠? 근데 이거 금방 적응해요. 왜? 임계량이 이미 가득 차 있으니까. 너무 재밌다니까. 우리 애는 어떤 일이 있는 줄 알아요? 비디오 보기만 계속 했는데 어느 날 6학년 때 싫어해요. 저한테 협상을 딱 들어오더라. 아빠, 내가 영어 일기를 쓸 테니까 한 편당 2,000원씩 줄래? 이렇게 하는 거야. 내 속으로는요. 한 편당 2만원 더 주고 싶다. 고맙고로 하면서. 근데 애는 왜 하는 줄 알아? 그때 무슨 메이플 스토리인지 뭐 카트라이든지 뭐 게임 하는데 게임머니가 필요한 거야. 게임머니 충전하려고 내한테 협상 딱 들었어. 그래서 그러자 콜 켰어. 한 달 딱 하더니 지 목표를 채우고 그만하더라. 우리 애는 영어 일기를 평생 한 달 딱 썼어. 초등학교 6학년 때. 근데 그 영어 일기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잖아. 놀란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뭔지 알아요? 스펠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아직 이 연습을 훈련을 안 해놓으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시기니까 들리는 대로 그리는 거야, 스펠을. 그러니까 거의 다 틀렸어, 단어가. 이거는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 가만히 놔두면 다 교정돼. 또 하나 놀란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살아있어. 표현이 살아있다니까? 우리는 장문하잖아요. 주어, 동사, 뭐, 보호, 목적,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애들은 그게 아니라 그냥 들리는 대로 말하는 거라. 외국 애들 그렇죠? 우리는 막 장문하다 고생하는데 외국 표현을 하면 아주 이상하잖아. 간단하죠? 아주 간단하고 근데도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고 이렇죠. DVD 많이 보는 애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안 해봐서 모르지. 네. 우리말 많이 하는 애들, 우리말 많이 들으면 제일 먼저 무슨 말이에요? 아니, 우리 꼬마들 엄마한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야? 엄마. 엄마예요? 네. 그거 제일 많이 들었으니까 그거 제일 많이 하잖아. 네. 엄마 아니면 맘마 뭐 이런 거지. 네. 영어 DVD 많이 보는 제일 빨리 한 말이 뭔지 알아요? 오 마이 갓. 아니면 맞네. 그러니까 이게 돌아서 자기 말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거지. 너무 신기해요. 아, 시간이 없어서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자, 이걸 표로 다시 정리해서 봐요. 먼저 자막 없이 DVD 보는 걸 몇 달을 해. 이거 몇 달은 집집마다 달라. 그죠? 그 집의 환경에 맞게 아이가 벌써부터 자막 없이 DVD 보는 게 익숙하다. 이러면 뭐 지금 당장이라도 뭐 해요? 집중 듣기. 집중 듣기는 아주 짧게. 처음에 뭐라고요? 5분에서 10분. 아주 간단하고 짧은 동화로 그것도 가능하면 리더스 부고 어휘를 제한하고 있는 책. 여기 잘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읽기를 하는데 어떤 책? 집중 듣기 했던 영어 책. 원래 CD만 빼고 읽으라고 하면 거기 등장하는 어휘들을 다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읽어요. 그럼 막 칭찬해주고. 이걸 가지고 이걸 6개월 하거든요. 이걸 잠수에서는 적응 과정이라고 불러요. 6개월 적응 과정. 다음 6개월을 발전 과정. 발전 과정도 똑같아요. 수준만 높아지는 거지. 발전 과정도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해지면 아이에게 맞는 DVD 보는 눈도 좀 생기고. 예를 들어서 여학생들 같으면 바비 이런 거. 뭐 심하다 같으면 뭐 토이스토리 이런 것도 있고. 이게 구조화시켜서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그 돌탑을 쌓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앞산에 가끔 산책하러 가다 보면 돌탑을 돌 위에 하나하나 얹은 돌탑이 있어. 그러면 아무리 많이 쌓아도 7, 8개 쌓으면 더 이상 못 쌓죠. 근데 저 전라북도 진안에 가면요 마이산이라고 있어. 거기 가보니까 돌탑이 막 이만하게 있다니까?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밑바닥에 작은 돌을 많이 깔아놨어. 거기다 막 돌을 계속 쌓아 올리니까 높여요. 언어도 똑같아요. 뭐 하나 외우고 여러분들 빡빡이 해봤죠? 중학교 때 SCHOL 스쿨, SCHOL 스쿨 학교 막 이거 빡빡하게 쓰잖아? 이렇게 하는 거 마치 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거 비슷해. 얼마 못 올라가서 또 무너지고요. 안 하면 잊어버리고 이런 거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요 그 마이산 돌탑처럼 제가 빙산을 비유해. 이건 학교 평가로도 안 드러나. 학교 영어 시험 쳐도 안 드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안 드러나는데 아니 뭐 초등학교 한 6학년 중학생만 되면 수능 영어 다 듣기잖아. 제가 아이들 데리고 실험하는 우리 연구소 직접 제가 아이들 케어하는 애들 있거든. 그런 애들 보면요 6학년 정도 되면 수능 영어 듣기가 다 들려. 아직 어려서 독해는 못하지만 그 신기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빙산처럼 타이타닉 왜 침몰한 줄 알아요? 얼음 조금 튀어나왔는데 박았는데 무너졌잖아. 침몰했잖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밑에 이만한 거대한 빙산이 있죠. 그래서 위에 조금 튀어나온 부분을 보고 뭐라 해요? 빙산의 일각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실력도 이렇게 돼야 돼. 국어도 마찬가지고 제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건 학교 기말로 실력이 잘 안 드러나.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이. 근데 숨어 있죠 밑에. 이런 숨은 실력이 초등학교 시절에 많이 키워져요. 이제 그만하고 가야겠다. 진짜 너무. 자, 엄마들 DVD 구하는 거 그래. 자, 그러면 자, 이 JD2라고 해서 장순의 DVD 2단계라는 뜻이에요. 2단계부터 9단계 성인영화까지 있는데 이거 아주 기본적인 깔류가 2단계죠. 2단계. 예, 2단계 이거 우리 카페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오시면 내가 이거 그대로 올려놨어요. 2단계부터 9단계까지를 어떻게 한다고? 어둠의 경로로 구한다고. 자, 여기 어둠의 경로로 우리가 구한 편수를 적어놨어요. 이거 몇 년 전에 이미 구한 건데, 애들 정말 좋아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바비예요. 자, 바비 있죠, 바비. 바비 개봉 영화는 하늘을 찔러도 한 편밖에 못 구해요. 개봉된 하나밖에 없거든. 근데 바비 드라마가 있어요. 외국에서 드라마라는 거. 우리가 구한 게 바비 14편인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학생들 같으면 이렇게. 아스는 200몇 편을 구했어. 무심하다 아스 좋아하면 이렇게. 그죠? 이거 전부 어둠의 경로로 우리가 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구하면 되고, 정말 못 구하겠으면 외장 USB를 들고 우리 연구소 찾아오시면 우리 복사해드려요. 제가 다 구해놓겠습니다. 자, 다 받아놓을게요. 진짜. 자, 봐요. 내가 뭔 말을 할까 깜빡 잊었네.
이거 다 어둠의 경로를 받아가는 말씀하시죠. 예. 이거 무궁무진하죠.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애가 좋아하는 걸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다 받을 필요는 없어요. 네. 저 애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찾냐? 요 영어 제목 있죠? 요거 다운받으면, 우리 연구소 가서 이거 캡처는 다운받으면, 제가 여기도 복사해놨어요, 지금 한 부. 다운받으면 여기 영어 제목 있잖아요, 영어 제목. 예를 들어서 신데렐라 또는 아스 있죠? 네. 요 제목을 가지고 유튜브에 검색을 해. 그럼 유튜브에 샘플 영상이 떠요. 그걸 애 불러가 보여줘.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하잖아? 네. 그러면 아, 이 시리즈 구하면 되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비를 보여준다든지, 샘플을 유튜브에서 요 영어 제목을 검색해서 동영상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좋아하면 그 시리즈를 중심으로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정말 맞는 걸 딱 만나면요, 좋은 DVD 몇 편 가지고 사실 끝나. 제가 아는 어떤 아이가 심현석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엄마 따라서 미국에 중학교 1학년 때 엄마 따라갔어. 엄마가 교환교수로, 의대 교환교수로 가는 바람에. 근데 얘는 한국에서 굉장히 똑똑했잖아요. 유전자도 좋고 이래가지고 지가 막 학습 제목하고 영어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근데 미국 가니까 수업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방과 후에 ESL 코스를 해야 됐어. 얘가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학교 갔다 돌아오는 길에 DVD 2개를 샀어. 그 당시 비디오 2개를 샀어. 얘 수기가 있어. 책이 있어. 얘가 나중에 한국에 귀국해가 민사고 나왔거든. 민사고 나오고 다시 아이비리그 갔는데, 심현석이라고. 얘가 쓴 책이 지금은 절판됐겠지, 오래돼서. 나는 영어 공부 이렇게 했어요. 이 책 보면요, 얘가 돌아오는 길에 DVD 2개 샀어. 하나는 내가 제목 기억이 안 나. 하나는 뭐예요? 샬롯이 런지. 시공준에서 나온 존 원리 책 단행본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샬롯이 런지. 4천만 원. 4천만 원. 샬롯이 거미줄 영화를 샀다니까, 얘가 DVD를. 그러니까 그걸 계속 봤대. 얘는 중학생에서 학습 의지가 있어가지고 듣다가 영화를 보다가 못 알아듣게 된 거 있으면 자막 띄워보고 이랬대. 어린이들은 그러면 안 되지만 얘는 이제 학습 의지가 있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 얘는 샬롯이 거미줄로 자기 영화가 끝났대. 걔 책 보면. 그래서 저도 지금 그렇게 말해요. 우리 애는 사운드 뮤직으로 영화 끝났고. 요즘도 어제도 우리 집에서 지금 사운드 뮤직 막 틀어놓고 듣고 있더라. 얘는요, 힘들거나 용기가 필요하잖아? 가면 사운드 뮤직 음악 들어. 지금도. 그리고 일본 회사에 면접 볼 때 제가 두려워하다가 일본어를 벼락치기 해가지고 도쿄에 가서 면접을 봐야 되는데 일본어가 딸리잖아? 그러니까 어느 날 서울에서 전화가 오고 저보고 아빠, 내게 용기가 되는 말을 좀 해봐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막 용기가 되는 말을 했죠. 니는 인상이 좋아서 면접관이 니를 안 뽑을 수가 없고 어쩌고저쩌고, 네 실력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서 외면으로 다 그게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래도 확신이 안 되나 봐. 그래도 불안한가 봐. 그래서 그날 밤에 내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상태 메시지 있잖아.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 거기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써놨어요. I have confidence. 그게 어릴 때 봤던 사운드 뮤직의 노래 제목이잖아. 나는 해낼 수 있어, 이 말이지. 그죠? 좋은 비디오들은 이렇게 아이한테 영향을 미친다.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한번 해보라니까. 뭐, 비디오는 뭐, 아이를 수동화 시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부정적 견해 있죠. 미디어에 너무 노출시키면 어쩌고저쩌고 쉽다, 달아요. 시력을 달아요. 요즘 애들, 저 해보면요. 장래 희망 중에 제일 많은 건 줄 알아요? 모르지. 옛날에 뭐 아이돌 가수 이런 거 했지. 요즘 애들 중에는요, 유튜브 스트리머, 네. 게임 중계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작년에 영국의 어떤 청년이 그놈의 그 아주 시시한 게임 마인크래프트, 모든 초딩들 하는, 얘가 27살 된 청년인데 마인크래프트를 정말 잘해. 그래서 지가 마인크래프트 하는 장면을 계속 중계해가지고 170으로 벌었잖아. 우리나라에도 지금 게임 스트리밍 하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미디어 시대라고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네이버 검색하고 구글 검색했지만 요즘은 다 유튜브 검색하죠. 네. 맞죠? 네. 1인 방송이 대유행하고 있고, 저도 지금 1인 방송 연구하고 있어요. 저도 유튜버거든? 유튜브에 제가 한 모든 강의를 다 올려놨잖아. 스트리밍만 안 하지, 실시간 방송. 이 목록을 보시고 혹시 필요하면 다운받아서 이렇게 큰 돈 안 들이고 아이들 잘 모은 것처럼 습득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6단계까지밖에 안 가는데 우리 연구소 가면 9단계까지, 9단계까지. 정말 재밌는 거 많고, 돈 안 들고. 선생님이 뭐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좋은 학교 다니는 거예요. 시험도 없지. 정말 좋은 학교예요. 자, 앞으로 한 가지 많지만 가고요. 정말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어머니들 너무 잘 들어주셔서 제가 오버해가지고 옛날 얘기 많이 하는 바람에 시간을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게요.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뭘 추구하지 말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추가하면 애만 또 고생해요. 나중에 지금 하는 걸 해보고 안 될 때, 길이 막힐 때 다시 시작하요. 차라리.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괜히 애 힘들게 하지 말고.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검색해 오시면 이 밖에 다른 수학 강의 뭐 많은 강의들 10년 동안 모든 강의가 동영상과 이렇게 쓰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